NBA 온에어 시즌 2 24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NBA 온 에어. 오랜만에 또 4명이 네.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기대됩니다. 훈훈하네요. 기대됩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인장님. 네, 안녕하세요. 주인장입니다. 네, 나메크이님. 안녕하세요, 나메크입니다. 네, 그리고 오랜만에 오신 가야이님. 안녕하세요, 가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지난주에 또 못 나왔는데 네, 절치부심하고 다시 나왔습니다. 네. 아, 지난주에 해외 여행을. 네, 지난주에 또 계획된 여행이 있어가지고 네. 제가 또 빠졌는데 네. 빠지는 동안 또 클리브랜드가 죽을 썼다고. 네. 이런. 근데 네. 가야이님의 여행보다 더 중요한 여행이 있죠. 저희 호수이님. 그렇죠. 네. 호수이님이 아마 다음 주에는 함께 하실 것 같은데. 야, 샤키로닐 데이 때 그 장면을 현지에 찍어서 보내주는. 그렇죠. 그 세레모니에 가셨죠, 호수이님이. 연장전에서 레이커스가 미네소타 이겼죠. 그렇죠. 네.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그 보기 힘든 레이커스의 승리를. 근데 샤키로닐 그 동상 하는 날 직접 갔을 때 얼마나 의미 있어. 그렇죠. 네, 그날 또 하필이면 너무 대단한 경기를 보러 또 가는 바람에 네. 오늘 또 빠졌네요. 네. 게다가 백투백으로 LA 클리퍼스랑 유타 재즈의 네. 베덴 플레이오프 홈코트 어드밴티지를 위한 그쵸. 경기를 또 보고. 그렇죠. 백투백 LA 클리퍼스. 네, 맞습니다. 좀 희한한 사람이야. 어서 빨리 돌아오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보고 싶습니다. 부럽네요. 자, 그러면은 24회 방송 댓글 소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은 스미스팡님. 시카고 요새 재밌대요. 재밌죠? 재밌죠? 아주 재밌어요. 네. 일단 토론토전에서 패배. 여기서 로페즈와 이바카의 난투극이 있었죠. 이바카 위빙. 나이스 위빙. 잘 피했어요. 피하는 거. 네. 잘 피했어요. 다시 던졌는데 로빈 로페즈도 깔끔하게 피해주는. 아주 주고받기. 싸움을 너무 잘해 다들. 그렇죠. 근데 그거 맞으면 죽겠더라. 그렇죠. 아프죠. 근데 많이 약간 아프죠. 느낀 거는 로페즈는 만약에 체격이 작았으면 싸움을 못할 스타일이고 이바카는 자체적으로 뭔가 좀 그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펀치가 제 쭉 뻗더라. 느낌에는 싸움 구경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런 걸 딱 볼 줄 아는 그 감이 있거든요. 어쨌든 콩고 짱 먹고 나왔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난투극 소식과 짱 먹고 나왔다가 뭐야? 나이가 나오죠. 제리 크라우스의 별세 소식 또 알려주셨습니다. 뭐 예전에 저희가 몇 번 언급했지만 그 시카고 불스의 사실 제일 최고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사측 대표였죠 거의. 그치.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지금과 소통하는 사측이 아니라 정말 단절하는 사.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육하는 그리고 굉장히 먹이를 조금 주는 무서운 어떤 사측의 대표 주자였습니다. 네. 심지어 마이클 조단 있을 때도 그렇죠. 사이가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았던. 그렇죠. 심지어 마이클 조던인데도. 네. 일단은 뭐 어찌 됐든 그 여러 가지 그 대단한 카리스마와 또 굉장히 농구 그 열정이 제가 알기로는 티보드 감독보다 더 심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네. 농구가 결혼한 사람인데. 결혼했는데 그거 더 심하면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대단한 열정에 또 그 소유자신데 또 연세도 많으시고서 얼마 전에 또 타계하셔가지고. 그래서 시카고의 프런트의 상징 같은 사람이긴 했었죠.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계셨으면 아마 제가 볼 때 화병으로 돌아가셨을 거예요. 네.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너무 활발해. 그렇죠. 지금은 그런 게 그 당시엔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뭐 90년대 농구를 80년대 90년대를 이끌어주셨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소식은 필라델피아전에서 또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 패배를 보고 저는 끝났구나 시카고. 그렇죠. 이제 남은 경기가 9경기밖에 없으니 이제 스미스팡님도 팬심을 끝까지 응원하겠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번 시즌에 골스와 클브를 제외한 나머지 팀들의 미래가 어떻게 느껴지는가 이제 궁금해하셨는데 드디어 처음으로 포커스가 시카고 아닌 팀한테. 그렇죠. 스미스파님의 머릿속에 아주 작은 다른 팀이 생겼어서 다시 다쳤죠. 지금. 이제 스텝백 하신 거죠. 약간 스텝백 했는데 다시 다쳤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거는 플레이오프가 시작되기 전에 저희가 한번 동부서부 정리해서 그렇죠. 한번 하는 것도 해드리죠.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집으로. 그런데 오늘 미러키전에서 시카고가
이겼습니다. 그렇죠. 아, 난감하게 됐어요. 네. 제가 그렇게 단호하게 시카고는 아니라 했는데 한치 앞을 모르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 동부의 파리 싸움이 또 치열해지게 그렇죠. 되었습니다. 이게 좀 개판 같아 동부. 그 동부가 1위 싸움도 치열하고 예. 파리 싸움도 치열하고 여러모로 재밌는 동부. 존얼만 굳건해요. 네. 오늘 그 히트와 히트와 경기에서 보스턴이 승리하면서 그 히트가 시카고가 지금 반 게임 차로 지금 야. 아주 그렇죠. 바싹 좁혀졌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지금 시카고의 플레이오프 전망이 아주 청신호가 켜졌다는. 성신호가 켜지긴 좀 뭐하죠. 그런가요? 네, 제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버틀러가 인터뷰했던데 그 웨이드를 꼭 프로에 데리고 싶다.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죠? 네. 네. 그리고 웨이드도 갑자기 피콜로설이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뼈가 있어요. 붙었다. 그렇죠. 라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약해 보이진 않잖아요. 일단. 그렇죠. 네, 아, 약해 그럼요. 보이진 않아요. 네. 뭔가 희망 고문이 아닌가. 그렇죠. 네.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네. 시카고가 올라가면 재밌겠다. 아. 버틀러가 어시스트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오늘 커리어 하이 찍었죠. 네. 네. 론도랑 버틀러가 경기를 많이 풀어주니까 그렇죠. 나름 또 재밌는 경기력이 올라오는 중요한 게 건 시즌 내내 안 터지는 미로티치가 그렇죠. 갑자기 한 3경기 연속 터졌어요. 확실히 패스가 좋아요. 네. 패스의 질이 그렇죠. 차이가 있습니다. 시즌 네. 초 때 뭐랬습니까? 버틀러의 희생만이 살길이다. 그가 구원의 손길이다. 괜찮더라고요 지금. 네. 네. 아무튼 심스팡님 댓글 감사드립니다. 네. 저 예상보다는 좀 응원을 드릴게요. 사실은 올해까지 만약에 또 타락되면 사실 2년 연속 시카고 불스가 플레이오프 진출 못하는 건데 저는 뭐 올해는 꼭 진출하시길 응원 드리겠습니다. 저도 네. 엄청 응원하고 싶은데 지난주에 제가 단호하게 못 간다라고 했기 그렇죠. 때문에 로즈도 없고 또 네. 그래서 진출하시길 저는 기원하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 지하철 엄청 맥기님. 맥기 맥기의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엄청 맥기. 골스 가서 맥기가 제한된 역할을 부여받으면서 네. 나름 쏠쏠한. 그렇죠. 지금 네. 전성기예요. 네. 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까요? 더 이상 못할 수는 없다. 네. NBA 리거로서 더 이상 못하면 너는 정말 큰일 난다는데 그래도 어쨌든 네. NBA 리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 사이즈에 맞게. 네. 그 몸에 그 정도 농구를 못하기 힘들거든요, 솔직히.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지금 IQ 제가 볼때 160에 99다 못 외우는 거라.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쨌든 어떤 NBA 리거답게 네.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밑에 댓글이 가야인 카와이스고이님인데 네. 가야인 카와이스고님도 맥기의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특히 출전 시간 20분 이상이 보장되면 더 좋지 않을까. 아니에요. 그거는 머리에 과부하 들려. 아, 그렇죠. 그렇죠. 역효과 나요. 네, 역효과 납니다. 네. 탈선합니다. 네. 그리고 포틀랜드에 이제 너키치가 이적하지 않았습니까? 네. 너키 그래서 좋아요, 요즘에. 너키치가 릴라드 맥컬럼 콤비와 2대2 플레이를 자주 펼치는데 이게 그렇죠. 굉장히 인상 깊다고. 네. 그렇죠. 네, 이런 부분이 포틀랜드의 최근 상승세와도 그렇죠. 연관이 많이 돼 있는 거.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너키치가 나이가 4년생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좋네요. 요키치, 너키치 둘 다 어려요. 그러니까 94, 95년생이니까. 네. 요키치가 95, 너키치가 94년생. 너키치는 진짜 늙어 보이는데. 저 진짜로 사보니스급으로 뭔가 이렇게 오래 뛰다 온 사람인 줄 알았어요. 진짜. 네. 근데요, 파릇파릇한 네. 젊은 근데 친구라고요. 중요한 거는 이거 2대2는 포틀랜드 원래 시즌 전술인데 슛이나 이런 게 없던 플럼리에서 너키치 바꿨던 자체가 시너지가 폭발하는 거죠. 그렇죠. 네. 심지어 플럼리도 덴버 가서 잘해요. 나름대로. 제가 볼 때 자기 역할 잘 찾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희 덴버 얘기 참 재밌습니다. 그렇죠. 덴버 얘기는 또 나중에 하는 걸로. 네. 네. 자, 따라오고 계시죠? 남의 예. 목소리가 안 들려서. 남기님 제가 어저께 헬로. 어저께 좀 잠을 잘 못 자고 네. 네.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버퍼링 적극적으로 내셔야 됩니다. 지금 네. 정글이에요. 빨리 뛰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멈칫거릴 데가 없어요. 네. 다음 댓글은 오랜만에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노랑물결님. 오랜만이시네요. 네. 웰컴백. 웰컴 백. 일단 두바이로 한 달 동안 출장을 가셨다고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두바이. 네, 이 중동에서는 농구보다 F1이나 축구에 좀 더 많은 관심이 있다고. 그렇죠. 네. 낙타 이런 것들. 네. NBA에서 활약. NBA에서 뭔가 했어 지금. 네. 넘어갔는데. 괜히 집었네요. 괜히 넉마했네요. 네. 넉마했다가 지금 떠왔죠. NBA에서 활약한 중동 선수들 혹시 기억나는 선수가 있으신가요? 없어요. 중동. 네. 없어요. 저 없는데요? 중동 선수. 압둘라임? 이란에 예전에 압둘라임 아니잖아. 왜냐면 대충 압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전 이란의 그 하디디 선수도 잠깐 또 반짝했었죠. 잠깐. 아시아에서는 뭐 엄청난 임팩트가 있었지만 NBA에서는 뭐 하승진 선수 임팩트였죠. 그거보다 훨씬 잘했죠. 조금 더. 네. 뛰긴 떴나요? 그렇죠. 배수를 할 수는 없고 덧셈을 해야 될 정도지만 어쨌든 잘했죠.
배수를 할 수 없고 덧셈이래. 그리고 노랑물결님이 저희 노아 네. 그 피켓을 맞아요, 약속해서 된다고 진짜. 하셨는데 그날 진짜 경기 봤는데 저희도 봤는데. 네. 이게 댈러스에서 하려고 했는데 네. 파트너 회사 직원들이 쪽팔리다고 하지 말라고 해서 못했다고 하십니다. 창피할 수 있죠. 네. 네. 하지만 이 노아 홍보는 또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아, 와. 감사합니다. 마음만큼 진짜 감사합니다. 함께 성장하는 기분이랄까요. 네. 아. 노랑물결님. 정말 많은 선물을 마음으로 주고 계세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결국영화과부터 오뎅, 게다가 피켓까지, 게다가 바이럴까지 아주 저희의 어쨌든 보물상자 같은 거죠. 맞습니다. 예. 다음 댓글은 조서방 구기자님. 호수인님 미국에서 천생연분 찾기를 바라신다고. 아, 이 얘기. 우리나라는 절대 없을 거라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토크박스 가네님이 NS 윤지 그렇죠. 레이커스 씨를 팬이죠. 칭찬해 주셔서 네. 레이커스 팬이고 SNS로 호수인님을 추천해드린다고 하시는데 아, 친구신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아니 SNS에 그냥 호수인이라고 쓰겠지 댓글. 소환 호수인. 두유노 호수인 뭐 이런 거. 아니 호수인님이 굉장히 미남이시고 왠지 좀 잘 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저기요 NS 윤지입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요. 네. 그렇죠. 정신들 차리세요. 근데 또 이제 저희가 조심해야 될 게 또 지금 잘 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모르죠. 네, 그건 모르는 일이니까. 네. 네, 호수인님에 대한 그런 것들은 다음 주에 저희가 그렇죠. 또 한번 저희가 확인해 또- 보는 걸로. 저희가 특집을 호수인의 연애. 제가 진짜 호수인이 NS 윤지 모른다에 제가 제 손 다 겁니다. 네. 아니 알던데요? 그래요? 네. 레이커스 팬이라고. 아 그래요? 네. 편집해 주세요. 네네. 레이커스 팬으로 알던데요? 아 그죠, 그걸 알죠. 네. 동지끼리는 알더라고. 아, 예전에 저기 호수인님이 저희 아시안 게임 볼 때 그 네. 얘기도 했나요? 그거 안 했죠. 아, 했죠. 했어요? 네, 아. 조성민, 조성진. 조성진. 네. 예. 지금 자유인님 미간이 찌푸러지고 있어요. 아, 예, 죄송합니다. 네네. 아, 괜찮습니다. 그대로 나가겠습니다. 귀한 그 보이스라. 라마크이님 화이팅 하십시오. 약식물 같아요. 그쵸. 되게. 네. 자, 다음 댓글은 엄마 들어오자님. 호수인님이 미국에 혼자 가셨는지. 근데 보니까 혼자 안 갔더라고요. 아니요. 그 친구분이랑 같이 가셨어요. 그러니까 혼자 안 갔더라고요. 예, 예. 그쵸, 예, 그쵸. 예. 네. 제가 알기로는 그냥 거기 계신 한인 아니에요? 그냥 지인까지 그냥 아는 사람. 그 옆에 아무나 한 명 그냥 그쵸. 같이 찍자고. 어쨌든 사진에는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어유 에이시안. 아, 그래가지고. 네. 맞습니다. 아이고 에이시아. 네, 제 생각에는. 호수님 사랑합니다. 원래는 저랑 같이 갔어야 되는데 제가 안 돼가지고. 이번에 저한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나메크이님에 대해서 약간 소심하신 것 같다고. 아, 예.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아. 드립은 가야님한테 배우시라. 아, 근데 이거는 배울 수가 없어요. 본, 탤런트가 다릅니다. 이건 본투비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앞에 계신데 이제 민망하네요. 포지션이 다르죠. 이제 근데 이제 슬로우 스타터시니까. 네. 아니, 저는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이제 가야인 소 여기 드립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빵 터졌던 것들. 네. 수녀죠 수녀. 그 이제 수녀 그리고 가랭이였잖아요. 네. 그 이제 두 개가 임팩트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네. 와, 그거 들 때, 야, 이분의 머리 뇌에는 도대체 어떤 단어가 진짜 무슨 단어가 그걸 어떻게 그 순간에 그걸 생각해낼지를 아, 이거는 제 옛날에 저희가 이런 분이 또래 같아요. 좀 약간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정신줄을 그냥 녹음신 게 아닌가. 아니 오늘 이렇게 하면 제가 방송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억지 제 드립을 날려야 되나 지금. 네. 하던 대로 그냥 대충 하겠습니다. 네, 대충 네, 가볍게. 대충 그냥. 네. 아니, 우리 어찌 뭐 대충 하잖아요. 아 그렇죠. 사실은. 네. 탁재훈 같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불성실의 아이콘. 네. 인생은 하이라이트죠. 뭐. 네. 자, 다음 댓글은 짱이 아빠 22님. 노아의 비시즌 방송은 어떻게 되는지. 이번에 저희가 얘기를 해본 적은 없는데. 지난 시즌에 쉬었고요. 그 이번 시즌에도 어쨌든 저희가 그 휴가의 관점으로 이게 비시즌을 쉬려고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진짜 매주 어쨌든 컨텐츠 만들어내는 거에 피로감이 좀 있어서 그렇죠. 네. 너무나 이제 저희가 그 지난 시즌 1처럼 어쨌든 시즌이 끝나고 어떤 호해 방송들이 몇 번 있을 수 있지만 그렇죠. 저희가 그 정책은 시즌이 드랍될 때까지만 하고 그렇죠. 이제 그 다음에 다음 시즌 또 프리뷰를 시작으로 또 하는 그렇죠. 구조로 한번 가볼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올해 시즌이 끝나면 그 굉장한 FA 대여들이 있기 때문에 FA 특집은 왠지 한번 드래프트 네. 특집이나 뭐 이런 정도로 한번 뭐 말씀하신 대로 한번 네. 하지 않을까 제 예상으로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장담을 못하는 게 작년에도 막
이 시즌은 잘 끝났습니다. 그쵸. 막 하고 다음 주에 다시 모였어요. 듀란트 이적했다고. 듀란트. 네네네. 그때 제가 잡은 지하 장소 때문에 네. 최악의 음질로 그때. 네. 네. 정말 최악이었죠. 그때 가야금 죄송했죠. 계속 해야 되나 생각했죠. 아, 내가 끝나고 소주 샀잖아요. 미안해요. 우리 동네로 다 불러가지고. 네. 아, 미안했습니다. 그때. 네. 개인적으로 저는 딱 끝났으면 중간에 호해도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아, 신비주의인가요, 신비주의? 아, 그것도 괜찮죠. 밀당을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나. 네. 본인이 귀찮은 거지.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는 나중에 생각해 보시죠. 네. 그리고 이제 패널분들의 직업은 하고 여쭤보셨는데 이 직업은 이제 다른 네. 분들도 많이 여쭤보셨는데 저희가 안 밝히는 게 뭐 좋겠다. 각자 다양한 네. 위치에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먹고 삽니다. 그 네. 지하철 바로 옆에 앉아 계신 분일 수도 있어요. 지하철 타고 다니세요? 자, 다음 댓글은 가야인 카와이스 고이님. 이번에 가야인 카와이스 고이님이 댓글을 여러 개를 달아주셨습니다. 아, 이건 좀 특히 이제 웃지 말고 해도 되나? 요약을 좀 해보자면 르브론에 대한 비판이 주된 내용이고요. 네. 르브론의 업적이 서고 동조와 빅3 구성을 감안하고 재평가되어야 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토론의 주제가 아닌가. 그리고 다른 댓글들에서도 르브론과 어빙에게만 집중된 공격 패턴을 약간 비난을 해주셨고 그리고 그 다른 댓글에서는 최근 클브의 부진에 대해서 NBA 매니아는 타이론 루의 감독에게 이제 책임을 많이 묻고 있는 것 같고 네이버 농구 댓글은 르브론을 비판하고 네. 그리고 이제 짱이 아빠 22님도 네이버 이 밑에 댓글에 대해서도 언급을 위해 해주셨거든요. 네. 뭐라고요? 하셨어요? 네이버 농구에서는 네이버 농구 밑에 그 달리는 댓글에서는 르브론에 대한 비판이 주가 된다라는 식으로.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또 그 가야님이 계시니까 가야님의 의견을 좀 듣고 네. 그 뭐 나머지 의견들도 조금씩 듣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일단 먼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일단 기본 문자는 그 클리브랜드의 부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올 시즌 지금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로 뭐 수비 지표 거의 최하위에 가깝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새로 영입된 그 선수들도 사실 조합이 안 좋다고 볼 수 있겠죠. 수비도 당연히 안 좋고,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의 제 생각입니다. 이제 과부하로 인한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턴오버율이나 또 이제 전체적인 그 밸런스, 공격 밸런스도 굉장히 무너져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동감이고 뭐 2대2 플레이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 체력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그 많은 선수들이 물론 연배라 그러죠. 나이가 굉장히 이제 많은 선수들이 주로 이제 오랫동안 기용되면서 사실 좀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최근에요. 네, 그렇죠. 오늘 사실 보스턴이랑 이제 게임 차이 거의 없어졌는데 그래서 저는 좀 3월 말 이 정규 시즌만큼은 굉장히 좀 현재 이 시점으로는 위기가 아닌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데 사실 뭐 르브론 제임스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언급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맞습니다. 뭐 이제는 사실은 르브론 제임스는 14년 차에 또 베테랑.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올타임 사실은 5위 안에 들 수 있는 충분한 현재 업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뭐 더 제가 하는 것보다는 증명할 게 더 없는 선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르브론 제임스 자체 비난 자체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거 자체의 커리어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디스커션 할 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인정하라고 하시지만 저는 이 팩트로 봤을 때도 뭐 위대한 선수가 이미 돼 있는 뭘 인정하라고 사람이라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그 커리어가 이렇게 블러핑이 된 것 같다는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동의는 좀 못하고 아니 이렇게 말하고 생각 되게 청문회 같다. 그렇죠.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사실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5번 동방신기의 3집은요. 막 이러면서 그거 똑같은 건데 뭐 매니지먼트도 아니고 뭘 그렇죠. 그렇게까지 얘기해. 근데 거의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지금 가야인가와의 스고이님이 쓰신 것도 이런 전폭적인 구단이 대체 어디 있습니까라고 하는데 뭐 잘 만난 거죠 구단. 그렇죠. 아 그리고 뭐 잘 만난 거고 대부분 그리고 예. 뭐 저는 좀 이런 댓글 볼 때마다 좀 그런 게 지금 르브론보다 농구 잘하는 사람이 리그에 존재한가요? 진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죠. 뭐 14년 동안 이렇게 꾸준한 모습을 리그 전체에서 보여주고 있는 선수가 현 시대에 있나요? 지금? 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만약 올해를 보면 뭐 작년에 커리어도 잘했겠죠. 그러니까 MVP 받았고 그렇죠. 그 해마다 수상을 했지만 우리가 지금 NBA 즐기는 이 시대에서 농구를 누가 제일 잘하냐 물어봤을 때 뭐 르브론이 그 중에 세 손가락에 드는 거는 뭐 전 세계가 아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까지 뭐
감가상각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업적을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뭐 빅3를 짜는 것도 하나의 전술인 거고 그러면 가넷은 반대로 그 챔피언은 의미가 없는 것인가? 뭐 샤키로니는 코비하고 원투펀치 받았을 때 그건 뭐 의미가 없는 것인가라고 하면 네. 그 챔피언 반지를 얻기 위한 어떠한 방법들도 인정받아야 되는 건 맞죠. 예, 골수 역시도 그럼 듀란트는 쌍욕을 먹어야죠. 예. 그러면 뭐 그건 뭐 잘못된 거냐? 그렇죠. 각자의 방법으로 챔피언을 향해 달려가는 길인 거고 결국에는 결승 챔피언 결정전에서 보여지겠죠. 뭐 어떻게 돼 있는 건지. 근데 분명 르브론이 최고의 스타기 때문에 여러 말이 그렇죠. 있겠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뭐 서고 동조도 그것도 룰인 거고 그것도 뭐 트렌드인 거고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예전에도 뭐 정말 뭐 80년대 90년대로 넘어가도 그러니까 조던 은퇴 이전 93년 그때 3연패 할 때도 그때도 조던도 엄청 욕 먹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지금처럼 SNS가 없어서 그렇지. 그때 뭐 조던도 여러 가지 그러니까 경기 외적인 것도 많이 뭐 그런 걸 많이 몰아가고 했었지만 근데 아무도 누구도 조던의 이뤄낸 업적이라든지 그렇죠. 뭐 개인 네. 뭐 개인 커리어라든지 팀 우승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때는 분명히 그러니까 워낙 슈퍼스타니까 저도 같은 이 맥락상에서의 르브론을 그렇게 좀 보고 싶은 게 현 시대에서 그렇게 어쨌든 그 당시에 조던도 그렇게 많이 팬들로부터도 욕도 먹고 뭐 여러 가지 막 찬반도 많고 막 그랬었지만 그렇죠. 네. 그들의 성과는 그러니까 성과는 지나고 나면 모든 것들은 다 기승전 조단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네,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지금 르브론이 만들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 경기 한 경기에 그렇게 매일 건 아니고 플레이오프 때 보여줘야겠죠. 그렇죠. 네, 플레이오프 때 보여줘야 되고 르브론 역시도 그만큼 투정한 만큼 그렇죠. 방금 그 성과가 못 나면 그만큼 더 큰 비난은 감수해야겠죠. 뭐 그럼 뭐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못하진 않아요. 올 시즌도 26에 88 찍고 있고 맞아요. 턴오버가 높다 뿐이고 사실은 출장 시간이 많은 거지. 근데 어쨌든 비난은 당연하다 생각하고 저도 팬 입장에서는 늘 합리적인 시각으로 보려고 하는데 과거를 통째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생각했는데. 뭐 어쨌든 그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이 가야인 스고이님의 심정을 조금만 이해를 해보자면 르브론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 과거까지 다 부정할 정도는 저는 아닌 거 아닌가. 네. 그게 저희 맥락이죠. 지금 약간 부진한 그것들을 봐서 이제 비판을 하시는 건데 뭐 여기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공감하지 그렇죠. 않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뭐 이런 건 다 개인의 어떤 선택 예. 아닐까요? 네. 네, 그렇죠.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네. 네. 짧은 토론. 네. 정말 이렇게 스고이 가와 있네요. 네, 가와이 마치도록 스고이인가요?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큰 관심은 감사드립니다. 네. 자, 다음 댓글은 강원도 호랭이님. 안녕하세요, 강호랭이님. 야, 팬이시구나. 이렇게 다 숨어 있다니까. 아니 갑자기 들어와갖고 기다리셨어요. 제가 보니까 이것만 기다리고 계셨어요. 첫 댓글이십니다. 나미크님, 저도 보스턴 팬입니다. 차이 보스턴 팬. 드디어 달아주셨네요. 네. 야, 드디어. 지금 한 게임 차, 이제 한 게임 차가 없습니다. 아 이제 4리 차입니다. 4리 네. 8분리 4리. 0.04%. 네. 강원도 호랭이님은 보스턴의 성적이 좋은 성적이 빵 감독의 능력이 90, 데니 에인지 능력이 10이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코트 중, 프론트는 중하라는 네메크님 말씀 너무나 공감된다고. 네. 사실 로스터 보면은 동부 2위도 너무나 잘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네, 같은 의견이시네요. 네. 앞으로도 자주 보스턴 얘기해 주세요. 전 프롭도 응원하지만 브루클린을 더 응원합니다. 예, 저도 응원합니다. 멜슨이 뽑아서 프랜차이즈 슈퍼스타가 나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브루클린을 응원하는 이유들이 다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요. 제레벨인 아니면 네. 보스턴이죠. 제가 볼 때 빵 감독 능력 80에 데니 에인지 10에 그 폴피어스 10. 이거 더 해야 돼. 네. 리스펙트 좀 해주세요. 네, 이거 좀 해주세요. 아 폴피어스는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진짜 네 정말 장기기 중에 정말 산증이죠. 네. 심지어 내년에 이제 보스턴 프런트로 온다는 이제 얘기가 계속 있거든요. 다시 취업을 이쪽 보스턴 셀틱스로 하는 거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조금 떨어지긴 할 텐데 그분이 약간 강성이어가지고 휠체어 타고 나오면 승리 바로 박아먹고. 네. 자, 다음 댓글은 토크박스 가네님. 내년 론조볼의 데뷔 이후 많은 조롱과 비난, 그리고 비난까지, 비판까지 예상을 한다고 하십니다. 이게 다 아버지 덕분 아닌가. 타운스 엔비디 따위라는 소리 나올 정도로 활약해야 상 받아야지. 그 못 받으면 그 폭풍이 어유 이러셨는데. 예. 그래서 저도 떨어졌죠. 싫어합니다. 네. 떨어졌습니다. 네, 이번에 떨어졌죠. 네. 자, 다음 댓글은
불꽃 남자 수고합니다. 어빙님. 네. 올스타전의 샥티너플. 올스타전 이후에 쓰는 그 샥티너플에서 지구 평면설을 얘기했던 어빙을 풍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샤키로닐이 얼마 전에 지구 평면설에 대해서 커밍아웃을 했다고. 그럼 그때 왜 이거를 놀린 거냐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뭐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그때는 맞고 좋네요. 지금은 틀리다 그렇죠. 느낌이죠. 귀하게 만나죠. 네. 좋네요. 진솔한 네. 지구 이야기. 네네네. 그렇습니다. 뭐 이건 농담 쪽 아닌가 저는 그렇게까지 그렇죠. 생각을 했는데 뭐 이걸 실제로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뭐 지난번에 호수이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오닐은 정말 그냥 이렇게 가만히 볼 사람이 아니다. 정말 속에 엄청난 무서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때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또 뭔가를 또 생각하고 있겠죠. 또 오닐이 네.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나올지 몰라요. 좀 더 재밌는 패러디가 나오지도 않을까. 그렇죠. 자, 다음 댓글은 마이스트로 시피스리님. 고든 헤이우드에 대한 평가를 좀 듣고 싶어 그렇죠. 하십니다. 근데 조금 정정해야 되거든요. 고든 헤이워드. 헤이워드. 네, 죄송합니다. 제가 헤이워드라고. 감히 지적질을. 네. 아닙니다. 네, 이게 왜냐면 진짜 헤이워드라서 네. 예, 오타가 좀 나신 것 같아서. 네. 네, 헤이워드. 일단 마이스트로 시피스리님께서는 챔피언 도전팀으로 이적할 가능성이 그쵸. 농을 네. 보인다. 보스턴 최근 발언들을 얘기 많이 보면. 나오죠. 네, 헤이워드도 여기 그 버틀러 대학 시절에 이제 그때 당시 브래드 스티븐스랑 같이 팀에 있었던 그렇죠. 그런 선수였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 결승까지 올라갔다가 네. 네, 듀크한테 아쉽게 졌고 네. 그 버저비트를 놓쳐가지고 근데 그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네. 그때 버저비트를 넣었으면 지금 헤이워드가 당시에 알파룩 아미누보다 그 낮은 픽이었더라고요. 네네네. 아민 제가 하는 그 아민우요. 예, 아미누가 근데 당시에 LA 클리퍼스의 네, 중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넣었으면 헤이워드가 LA 클리퍼스에 가지 않았을까. 예, 그런 재미있는 기사도 네,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예. 아민우보다 낮은 픽이었다. 이게 더 쇼킹하네. 당시 이번 픽이 에반 터너. 터너 is okay. 터너 is fine. 뭐 근데 그런 얘기 아민우, 있더라고요. 예. 내가 아는 그 아민우. 포트랜드 그 아민우. 뭐 과거는 다 그런 거죠. 베네디스 오케이. 그런 거죠 뭐 다. 네. 네. 아무튼 헤이워드의 그 이적 소식 뭐 기대를 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많죠. 네, 스티븐스 감독과 그 인연도 있고. 그렇죠. 이번 네. 트레이드 때도 계속 이름이 올라왔었고, 음. 그런데 이제 또 참았고 셀틱스 입장에서는 제이 크라우더가 좀 기분도 나빠했고. 그때 그렇죠. 당시에. 당시 이제 그 관중들이 그 굉장한 외쳤죠? 환호를 네. 그 해서 음. 사실은 그 제이 크라우더가 관중이랑 싸울 뻔했죠. 자기네 뭐 하는 거냐. 맞아요. 유타 지금 원정애들 그 유타를 홈으로 불러서 네. 이런 이제 조금 이제 설전도 있었는데 네. 어쨌든 가능성이 없진 않아 있습니다. 제 네. 생각에는 꽤 있습니다. 네. 아니, 저는 헤이워드를 뭐랄까요? 2% 부족하다 이런 느낌을 바라보고 있는 정말 좋은 플레이어다. 그렇죠. 근데 그 정도다.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저는 사실 유타하고 보스턴의 지금 현재 팀 색깔이 비슷하다고 봐요. 약간의. 왜냐하면 차이가 있다면은 인사이드 강인함으로 시작된 디펜스냐 앞에 백코트에서 백코트 강인함부터 시작된 디펜스냐 차이가 있지만 두 팀 모두 끈끈한 수비를 기반으로 하는 팀이라고 봐요. 근데 그 입장에서 헤이워드의 강인함이나 상대 에이스를 잘라 끊어버릴 그 전 독사 같은 킬러 같은 게 있느냐라고 해서 저는 퀘스천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조금 아쉽다는 게 투웨이 모두 가치군이 서는 건 분명하고 너무나 준수한 플레이어지만 상대 에이스의 목줄을 질 수 있는 정도의 강인함이 있느냐라고 했을 땐 저는 거기서 퀘스천이 들어서 좋은 선수나 뭔가 난 아쉽다. 이렇게 표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반대로 그 원앤원 수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뛰어나다고 아 그렇죠. 보고요. 네, 투웨이 정말 좋은 그래서 보스턴 셀틱스에선 이런 원앤원의 강한 플레이어 한 명이, 그러니까 수비 플레이어 한 명이 더 있다는 거는 만약에 간다면 대단한 효과를 낼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3번 자원으로서는 저희 가장 최적화된 자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보스턴 가면은 너무 짜증나. 그 정도로. 보스턴으로 가기엔 너무 좋은 조항인데. 그러니까 많이 이적을 한다면 그쵸. 갑자기 네, 현재 지금 저는 네. 유타의 리더로서의 그렇죠, 아쉬움을 그렇죠. 네. 유타의 리더로서의 아쉬움을 표현했다. 저는 완전 설레바로 오늘 끝나네. 네. 그러니까 보스턴으로 가면 좋죠. 헤이워드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도 네. 아쉽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왜냐하면은 유타의 리더잖아요. 저는 유타의 중심은 헤이워드이기 때문에 네. 뭔가 좀 아쉽다. 그렇죠. 그 작년 유타를 생각해 보면 헤이워드와 고베
고베어의 이 급성장이라고 그렇죠. 해야 될까요? 그 두 선수가 굉장히 잘해주면서 지금 3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최근 근데 이게 제가 오늘 4위. 네. 네. 최근에 제가 이런 말하는 게 아쉬운 게 유타님 최근 5경기 4경기 졌어요. 근데 이 막판에 그 끈끈함이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나마 좀 좋은 경기를 보여줬을 때가 고베어가 커리어하이 찍은 날하고 근데 고든웨이우드 커리어하이 찍은 날 2경기밖에 좋은 게 없었는데 나머지들은 뭔가 이렇게 좀 풀어진 듯한 그 강인함이 없는 듯한 느낌이 지금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리더가 조금 더 색칠해줘야 되지 않냐. 제가 기대치가 큰 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헤이워드는 이제 거기서 아프지 않고 잘 플레이하다가 내년에 오면 되죠. 뭐. 이제 그냥 다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를 하시니까. 그냥 다 버킷리스트 쓰는 방법이었어요. 그렇죠. 아이디를 바꿔야겠어요. 셀틱스 스고 이트에서 막 댓글 써야겠어요. 네. 헤워드 좋은 선수는 뭐 확실합니다. 맞아요. 확실하죠. 올시즌 올스타도 뽑혔잖아요. 헤워드 좋은 선수예요. 우리나라 개그맨 양상국도 좀 닮았어요. 개인적으로 되게 친근하고. 네. 잘생겼어요. 잘생겼는데 백인인데 한 끈 약간 미남인데. 살짝 나사 풀린 백인 느낌인데. 네, 근데 물론 전 개인적으로. 그리고 네. 개인적으로 테니스도 엄청 잘 치잖아요. 그렇죠. 테니스 선수였죠. 네. 네. 자, 다음 댓글은 썬더스 영원님. 네이버 실시간 급상승에 네. NBA가 6위로 올라와서 뿌듯하다고 네. 하셨습니다. 이때가 조널 경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네. 클리브랜드 박살난 경기. 박살 아니고. 네, 그렇죠. 네. 그만할게요. 네. 자, 다음 댓글은 그루브이님. 남해크이님을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 예. 인턴 감사합니다. 끝내시고 정직원 되신 거 축하드린다고. 감사합니다. 네. 닉네임을 들을 때마다 피콜로가 생각이 난다고. 네. 드래곤볼을 그렇죠. 보신 분입니다. 피콜로를 그렇죠. 아시다니요. 남의 크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피콜로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도 뭐 좋아하는 사람 많은데. 네. 덴데, 덴데 덴데, 최장로 많죠. 기후 특전대. 아 거기는 거기는 아니에요. 남의 큰 아니야? 남의 크인이 왔었죠. 네, 콜 받고 왔죠. 네. 리더 콜 받고 온 애들이고. 네. 네. 그리고 저번 주에 했던 그 멘트 중에 초록피 헌혈하세요와 저는 드래프트를 모읍니다. 이거 네. 괜찮았다고.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소소한 중박 축하드립니다. 아니 제가 원하는 건 이런 사소한 행복이에요. 그렇죠. 자, 다음 댓글은 론조볼 아빠님. 아 너무 잘하시는 분들. 드디어 이 댓글이 나왔네요. 론조볼 아빠. 론조볼 네. 아빠. 로절 아빠 한국에 상륙했습니다. 한국 그렇죠. 팟캐에도 드디어 진출을 나왔네요. 했어요. 네. 론조볼 아빠. 안녕하세요. 방송 듣기만 하다가 너무 재밌게 잘 듣고 있어서 감사한 마음에 첫 댓글 남기신다고. NBA 보기 시작한 지 1년 정도 되었고 커리, 멜로 그리고 골스와 닉스를 응원한다고 하십니다. 야구나 축구를 좋아하셨는데 재작년쯤에 친구가 골든스테이트에 배팅을 했다가 돈을 잃었다는 얘기 듣고 관심을 갖게 되었더라고요. 골스를 좋아하게 된 얘기가 되게 재밌네요. 여기 가로치고 합법적인. 이렇게도 좋아할 수 있네요. 그러네요. 네. 아무튼 24연승, 골스 24연승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커리의 경기를 보고 광팬이 됐다고 하십니다. 네. 다섯 분이죠 이거. 5분 모두 정말 재밌고 유익한 방송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는데 5분 원래 알던 지인들이 우연히 NBA를 좋아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NBA를 좋아하는 타인들이 만나 지인이 되신 건가요? 우리 블로거나 이런 거 아니고요. 모임 아니고. 네. 하나를 6명입니다. 6명. 그렇죠. 네. 네. 학도님이 있습니다. 이 모임은 제가 봤을 때는 희한해요. 농구를 먼저 좋아하셨고 그다음에 NBA를 각자가 좋아하시는 게 맞아서 친해지신 게 아닌가. 근데 이렇게 모이기도 쉽지 않은데. 근데 잠깐 이게 되게 애매한 게 타인이었지 우리가. 타인이긴 타인이었어. 네. 근데 NBA 때문에 NBA 지인이 된 건 모임은 아니잖아요. 아니야. 네. 그죠? 그러니까는 네. 전자의 설명이 더 맞지 않나. 그렇죠. 네. 원래 이렇게 크루였는데 네. 따지고 보니까 그러니까 NBA를 다 좋아하는. NBA를 다 좋아하고 네. 농구를 엄청 좋아하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안지는 거의 이제 뭐 20년? 20년 가까이 이제 가고 있죠. 네. 자유인님하고는 그래도 한 7년. 제가 그렇죠. 제일 네. 나중에 7년. 그렇죠. 네. 네. 저랑 주인장님이 제일 오래되신 것 같고. 네. 아니 뭐 제가 남해크님이랑 안 건 한 15년. 그렇죠. 오래됐죠. 오래됐네요. 가야이님은 제가 되게 재수 없을 때 봐갖고. 전 지금이 제일 재수 없는데요. 네. 야, 내 말 좀 20년. 자르지 마. 가야이님은 네. 20년. 오래됐죠. 네. 우리는. 네. 호수인도 10년. 저랑 그 학도가 굉장히 오래된 그렇죠. 친구. 그죠? 제일 오래됐죠. 네. 네. 중학교 때부터 친구라서.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여기도 네. 그랬지. 학도님이랑 이제 자유인님이랑. 저도 전 학도님이랑 10년.
저도 그렇죠. 대충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뭐 아무튼 다 오래된 뭐 거죠. 오래됐어요. 오래됐죠? 예. 네. 뭐 연도수 나이대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아, 그렇죠. 몇 년. 네. 그러니까 원래 몇 뭐 년이게 네. 어쨌든 오래됐습니다. 지인이라기보다 이제 지인이죠. 지인인데 이제 서로 농구를 좋아한 거죠. 네. 아니 뭐, 저희가 지인이란 표현을 그게 쓰기에는 되게 애매하다. 너무 가깝죠. 지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소울메이트. 가족인데 성 다른 막 그 정도의 느낌이에요. 너무 같나? 우리 너무 같다. 가족인가요? 그런가요? 꺼내 가족? 그런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 농구 얘기가 재밌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수다를 떠는 그렇죠. 네. 네. 더 자주 만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렇죠. 네. 다음 댓글은 지하철 엄청 맺기님. 네. 보스턴이 반 게임 차까지 붙었네요. 아, 기분 좋으시겠어요. 네. 잃을 게 없어요. 잃을 게. 지금 몇리 차이였죠? 4리. 4.04% 차이가. 네. 아, 그리고 파리 싸움도 재밌다고 하고. 문제는 우리 내일 세난이야. 0.04를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어요. 아, 나 미치겠어 지금. 아,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세난이 클리블랜드를 잡으면 정말 가만히 1위가 되는 네. 거죠. 네. 그렇죠. 정말 그러면 제가 기프티콘 쏠게요. 아, 미리 쏘세요. 내일 세난 홈이에요. 아무튼 여러모로 이 동부의 치열한 수미 싸움이 마지막까지 재밌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이번 주 댓글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 좋네요. 네,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클리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 저희가 준비한 위클리 뉴스 5가지가 있는데 이게 좀 많다 보니까 아주 컴팩트하게. 그렇죠. 빠르게 주고받아 볼까요 한번? 네. 아,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샤키로닐의 동상 세레모니 소식입니다. 네. 다음 주에 호세님 와서 그렇죠.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에 이야기 못하리는. 네. 바로 스킵? 그렇죠. 호수님 파이팅. 네. 사실 이 뉴스를 다음 주에 호수님 오시면 더 생생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안 하려다가 해야죠. 그래도 이제 시기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쵸, 그럼요. 팩트만 살짝 전달해드리고 빠지는 걸로. 네. 그렇죠. 3월 24일에 있었던 미네소타와의 경기 이게 스테이플 센터에서 있었는데 네. 레이커스가 이겼던 그 경기죠. 그렇죠. 호수님이 직관하신 연장 가서 경기. 이겨. 네. 이 경기에서 이제 샤키로닐이 덩크하는 모습. 동상. 동상, 네, 그렇죠. 네, 그걸 본따서 동상을 만든 게 이제 세워졌습니다. 예전에 그 리복의 그 시그니처 그렇죠. 모양이었는데 어쨌든 정말 멋있게 그 스텝 센터 앞에 딱 이렇게 전시가 돼 있고 또 많은 레전드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축하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레전드들이 온 거죠? 뭐 그 당시에 감독했던 필 잭슨이라든가 네. 뭐 제리 웨스트, 뭐 엘진 베일러, 뭐 카림 압둘자바. 이야. 여기서 재밌는 거는 축사를 했던 코비 브라이언트. 아. 코비가 이것도 참 아이러니하다. 그렇죠. 네. 코비가 또 멋있었던 거는 그냥 축하한 게 아니라 그 MD랑 별명에 맞게 가장 도미넌트한 플레이어라고. Most dominant 아. ever seen. 코비가 그런 거 절대 얘기 안 하는 사람인데. 은근히 쪼잔한데. 네. 은퇴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너는 제일 키 큰 사람이야 뭐 이 정도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 정도 굉장히 칭찬을 그러니까 멋진 연설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느낀 게 나 진짜 코비가 인터뷰 스킬은 진짜 좋은 것 같아. 너무 멋있어. 네, 멋있어요. 너무 멋있더라고. 그 스포츠센터 나와서 멋있어요. 거기 그 코비 동상도 있나요? 없죠. 그 영상 없죠. 아직 없죠. 좀 그리고- 부러운 거구나. 아니죠. 코비는 이제부터 이제 하겠죠. 그렇죠. 나 언제 세워줘? 아니 기본적으로 이제 명예전당 커넥도 되고 절차가 있겠죠.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하나하나씩. 네. 있을 하나하나씩. 거예요, 아마. 너는 모스트 도미넌 하지만 레이커스는 내가 더 짱이야. 이런 느낌으로 난 기다리고 있을게. 뭐 이런 느낌 있죠. 네. 그렇죠. 이 소식은 다음 주에 저희 호수님 오시면 또 좀 더 네. 자세하게 듣는 걸로 그렇죠. 하고 이 샤킬이 레이커스에서 이룬 업적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8시즌밖에 안 뛰었는데 네. 우승과 그렇죠. 파이널 MVP 모두 다 이루어졌고요. 아니 솔직히 네. 짱이었죠. 네. 그냥 장이었어요. 네. 그 시기에 뭐 레전드로 남은 그렇죠. 네.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그렇죠? 아마 샤키로니를 우리나라에서 마이클 조단 다음으로 많이 알겠죠. 가장 많이 알려진 NBA 선수가 아닌가. 네. 그 정도로 뭐 농구 실력이야 이제 뭐 입이 마르도록 우리가 얘기했으니까 네. 다른 외적인 부분도 현재까지도 지구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NBA 그 출신 선수가 아닌가. 농구인. 네, 그렇죠. 왜냐면 또 TNT 방송도 하고. 그래서 맞습니다. 뭐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뭐 셀럽도 이런 셀럽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즐겨 흥도 그렇죠. 있고. 아, 맞습니다. 근데 좀 그 코비 브라이언트 축사할 때 그 말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워낙 샤키랑이 유쾌한 사람인 걸로 유명한데. 그렇죠. 유명한데 경기 되면 항상 딱 그 웃음기 빼고 완전 그냥 조져버려. 진지하게? 그렇죠. 이게 하는데 갑자기 경기 직전에 나 경기 초에 밀어줘 이러더래요 코비한테. 근데 코비가 농담도 아니고 뭐 하는 거지? 이거 지금 왜 무슨 일이냐 했더니 데빌 로빈슨이 나 어렸을 때 잘해줬다고. 잘 못해줬다고. 잘 못해줬다고. 예. 어렸을 때 나 되게 못사게 굴었다. 갚아줘야겠다. 이랬더니 보더니 오케이 하고 밀어줘갖고 그때 데이비 로빈슨 박살냈죠. 그렇죠. 그 정도로 도미넌트했다라는 걸 딱 말해주는데 그냥 간지나더라고. 이 주인장 극장이라고 해서 코너를 하나 좋네요. 좋네요. 이 설명을 상황극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새. 그렇죠. 그러고 보니 주인장도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네. 얘기할 때 이렇게 상황극에 감정이입해서 감정이 대사를 눈도 치십니다. 살짝 충혈되면서 정말 감정이 막 이렇게 복받치도록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때 그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심지어 이거 한국말로. 이거 한국말로. 영원하긴 알 것 같은데 그게 되게 그 라디오 극장 같은 네. 삼국지 1회. 그러니까 롤 플레이어죠. 네. 롤 플레이어. 네. 1인이요 힘들어요. 좋네요.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데빈 부커가 70점. 야 이것도 뭐 한 경기 70점. 이게 3월 24일에 있었던 보스턴과의 원정 경기. 맞습니다. 그리고 졌어요. 네. 그렇죠. 네. 이날 무려 70득점, 8개의 리바운드, 6개의 어시스트. 예. 뭐랄까요? 70점이란 게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은 그런 기록이죠. 그렇죠. 쉽지 않죠. 네. 지금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여섯 명밖에 그렇죠. 달성하지 못한 누구 있을까요? 코비 브라이언트, 윌 챔블린, 그렇죠. 그 다음에 데이비드 로빈슨, 데이비드 탐슨, 엘진 베일러 와. 그렇죠. 이렇게 정도 있고. 여기 보니까는 엘진 베일러랑 코비 브라이언트는 레이커스 그렇죠. 전설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전설이기도 하네요는 뭡니까? 아까 얘기가 나와서 이게 네, 네, 자꾸 이름이 나오니까. 네. 아무튼 70득점 혹은 60득점 이상을 기록한 최연수 선수로 예. 역사의 이름을 남기게 그렇죠. 되었습니다. 그렇죠. 만 20세죠. 제리 웨스트에 기록했다는 게 대단한 거죠. 그리고 보스턴 구장에서 그 한 선수가 채운 최다 득점 기록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그렇죠. 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이제 셀틱 팬으로서는 이제 조던이 그때 8586 시즌 때 63점을 63점. 플레이오프 때 넣었었어요. 플레이오프 때요? 네, 레리버드를 앞에 두고 조던. 이제, 그때가 이제 84 이제 2년 차 때인데 이제 그때가 있는데 뭐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역대 보스턴하고 이제 맞대결했을 때 최다 득점 선수들 네. 1위가 데빈 부커. 그렇죠. 70점. 그다음에 2위가 또 엘진 베일러. 이거 역시 콩진 64점. 베일러님은 역시 2위예요. 2위 좋아하시네요. 네. 3위가 조던 63점, 4위가 체인벌리 62점. 아. 이게 아까 얘기했던 선수들이 다 여기 다. 와, 그걸 다 뛰어넘고 이제 네. 최고 득점을 한 선수로 이제 이름을 남기게 그렇죠. 되었네요. 일단 이 경기에서 그 졌거든요, 피닉스가. 그렇죠. 네. 그 이제 제이 크라우더가 여기 그렇죠.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크라우더가 요즘 소셜을 좀 많이 해요. 네. 뭐라고? 네. 이제 이때 이제 그 경기가 소위 졌지 않습니까? 피닉스가 네네. 졌는데 이제 그 이 인스타에 NBA 인스타에 이제 부커가 이제 종이로 70이라는 숫자를 쓴 걸 갖고 이제 모든 팀원들이랑 다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맞습니다. 더들리가 썼죠. 더들리가. 이렇게 해서 다 뭐 챈들러 뭐 다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있는데 저기 이 밑에 리플을 단 거예요. 댓글. 네, 크라우더가 네. 크라우더가 뭐라고 했냐면 나 저기 이렇게 져놓고 이렇게 웃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뭐냐 이렇게 그렇게 이제 코멘트를 달았죠. 근데 이제 거기다 대고 자기는 이제 또 공격을 받은 거예요. 데빈 부커 70점이 넣었는데 너 왜 거기서 뭐지? 아니, 부커가 그랬죠. 부커가 넌 날 못 막아. You can't guard me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한 게 아니야 나는 너 이제 저기 이제 주변에 있는 네. 친구들을 얘기한 거야. 내년에 보자. 이렇게 하고 끝난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저도 이거 보면서 참 크라우더가 재치 있다고 생각했던 거는 네. 사실은 보스턴 셀틱스 입장에서 이겼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수비수 입장에서 망신스러울 그렇죠. 수 있죠. 그렇죠. 사실 근데 그런 점에서 팀원들의 생각을 해서 남긴 것 같고 You can guard me 했을 때는 또 굳이 또 오늘 축하해야 될 한 이 어린 후배 그 부커를 굳이 그렇게 원래 안 평소 까고. 성격 없으면 깠을 텐데 너 말고 그냥 그 왜 있는 사람 뭐 이렇게 아마 재치 있게 했는데 한마디 그러면서 이게 멋있었어요. 내년에 봐 이런 느낌에 두고 보자. 너랑 론조볼 봐 뭐 이런 식으로 네 애기들 좀 이따 봐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재치 있는 트위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네. 이때 놀랐던 거는 후반에만 51점을 넣었어요. 네, 그렇죠. 맞아요. 전반에 19점 넣었죠. 정말 그리고 4쿼터에만 28점을 넣는. 네. 정말 대단한. 그 몰아주기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네.
사실 예전에 그 클레이 탐슨도 60점 이상 넣었을 때도 음. 그때 만약에 계속 뛰었으면은 70점 이상 가능했었던 물론 다른 다른 경기였지만 근데 이번 경기는 사실은 좀 부커에게 좀 더 힘이 끝까지. 실리지 않았나 네. 끝까지 네. 뭐 아이자 토마스 끝나고 자유투도 뭐 거의 자유투를 20개 이상 쐈어. 아. 근데 그 심판이 입술이 나왔더라 이제 나 하도 불다가 네. 네. 아이자 토마스가 뭐 약간 그 밀어주는 게 보였다는 식의 얘기를 그렇죠. 하면서 하지만 와라 헤라브 게임이라고. 그렇죠. 그렇지만 네. 정말 진짜 잘했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이 데빈 부커가 코비 브라이언트와도 인연이 좀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코비 브라이언트 작년에 은퇴했을 때 이제 그 은퇴 투어 하면서 이제 신발 선물하면서 비 레전더리라고 이제 써주면서 이제 아. 네, 직접 사인도 줬는데 그거를 그대로 그 멘트를 인용해서 본인 이제 그 인스타그램에 올렸죠. 아. 비 레전더리 그다음에 70 이렇게 올려서 아. 다시 한번 리스펙트하고 코비 브라이언트도 트위터에서 굉장히 칭찬했나 하여튼 뭐 되게 짧게 남겼어요 제 기억에는. 아. 그래서 그 트위터에 뭐라고 남겼었냐면요. 그 북 뭐 이랬나? 아니 북커 뭐 이렇게 베이북 뭐 이랬나? 하여튼 짧게 남겼던데. 북캠 뭐 하여튼 남겼어. 북캠 70. 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코비 브라이언트 이후에 또 최다 득점 기록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네.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인연이 아닌가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조아킴 노아 금지 약물이 적발되면서 20경기 제정신이 출장 아니죠. 정지를 당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조금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었지만 그렇죠. 생각보다 덜 이제 사람들이 비난한 거는 이제 사실은 의사의 그 처방 없이도 구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보조제 개념의 어떤 약물인데 이제 그걸 이제 복용을 했다가 걸렸는데 그러니까 걸렸죠 한마디로. 근데 이 약물이 내년에 근데 CBA 구정에서 그치. 빠진다고 해요. 그래서 아. 약간의 이제 뭐 사람들이 많이 비난은 하진 않더라고요. 그쵸. 근데 스테로이드계는 아닌데 어쨌든 그래도 한 20경기를 출장 당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잘하고 있던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리옹릭스 팬들 입장에서 그냥 짜증 날 수 있죠. 그리고 네. 이게 사실은 알고 먹거나 되게 고의적으로 먹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이게 비판이 좀 적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20경기 출장 경기를 그렇죠. 받았어요. 근데 출장 경기 받으면 자기가 몸적으로 경기를 뛸 수 있는 스테이터스가 된 경기부터 카운트를 하거든요. 예, 네, 그래. 그렇죠. 예, 예. 근데 지금 최소한 이 사람이 그런 의료 테스트를 받아서 뛸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게 아마 다음 주 세난 경기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9경기로 남았던 거고. 그러면은 다음 시즌까지도 연관이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죠. 흔히 얘기하는 이제 많은 NBA 선수들의 그 부상 이후에 좀 몰락의 어떤 길을 가고 있나 해서 분명히 이 선수 3년 전에 NBA 퍼스트 팀도 들었고 맞아요. 그 수비왕도 받았던 선수가 음. 그 3년 뒤에 이제 뭐 거의 부상으로 모든 게임 반 이상도 못 나오고 이제 약물의 어떤 그런 구설수에도 올라서 참 안타까운 참 시즌인 것 같아요. 노아 개인적인 커리어도 지금 거의 저물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죠. 뭐 현지 언론에서도 지금 같은 연봉에 32살에 약간 노장의 나이에 여태까지 애슬리즘으로 달려왔던 스킬이 없는 그렇죠. 그런 선수가 이걸 어떻게 부상이 너무 잔부상이 연달아 3번이 일어났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 더 크더라고요. 재기의 가능성에 네, 대해서. 네. 남해크님은 노아가 재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노아는 남의 퀸처럼 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와야 돼. 아니 항상 그 시카고에서의 그 이 정열적인 모습과 그 허슬 플레이가 그렇죠. 이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아 있는데 그렇죠. 그런 모습들을 이제 더 이상 솔직히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뭐 득점은 원래 못했지만 그런 파이팅 있는 넘치는 모습을 슛도 못 쓰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년 7,200만 불을 그러니까요. 네. 작년에 이제 계약하고 그냥 들어왔으니까 유의 병신인 거죠. 촛불 들어야 돼요. 뉴욕포트는 정말 여러모로 문제가 많은 것 같네요. 이렇게 솔직히 봐도. 4년 7,200만 원도 아까워. 근데 만불? 만불. 야, 이게 그냥 환율이 막 나가네요. 그냥 막 하네. 그냥. 근데 리옹리스 팬들은 정말 화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몇 번째인가 이런 선수들이 그 전에 아마리스타즈만 해도 그랬고. 참 그래도 이제- 아마스터만이 초반에 잘 뛰었죠. 그렇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뉴욕에 도움이 되는 게 전혀 없었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참 닉스 팬들은 좀 하여튼 뭐 한인탕 가깝다는 건 미리 말씀드리고. 게다가 데릭 로즈도 인터뷰 하더라고요. FA 관련해서 인터뷰할 때 데릭 로즈도 이제 뉴욕 떠나보면 시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 필요 없다. 나 돈 벌 만큼 벌었다. 그냥 내가 편하게 팀과 함께 진짜 승리를 위해 뛰는 팀으로 가고 싶다. 나 돈 관심 없다. 즉 이제 다른 팀들에게 나 돈 생각하지 말고 적은 오퍼 줘도 내가 뛸 수 있는 팀에 나 갈게. 슬프네요. 라는
그런 험불함, 그렇죠. 그런 어떤 근데 엄불해 보여요. 인터뷰 목소리가 막 I don't know why 막 그러잖아요. I don't know why 막 이러니까 발라드 느낌인데. 약간 울먹거리잖아. 아니, 그래서 그렇게 눈을 흰자를 까면서 해야 돼. 아 제가 원래 좀 예. 우리 가야인 스타일이 침 흘리고 눈 까요. 예. 자, 다음으로 다음 소식. 예. 브랜든 로이 기억하시나요? 그럼요. 네. 반짝 마이보이. 그 뭐랄까요 브루네 스타죠. 그렇죠. 네. 이 브루네 스타가 올해 고교 감독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무려 성적이 29승 무패. 네. 현재 나이가 84년생으로 32살인데. 그렇죠. 작년 6월달에 고향 시애틀에 나단헤일 고등학교 감독을 부임한 이후에 팀을 잘 정비해서 지상을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아 브랜든 로이 어떻게 기억들 하시는지. 브랜든 로이 하면 이제 포틀랜드에 저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릴라드의 역할을 했던 그런 약간 클러치 순간에서는 항상 로이만을 바라보는 그런 강심장. 그런 느낌. 그렇죠. 저는 브랜든 로이는 저는 리그에 정말 손꼽히는 공수 겸장할 수 있는 수준급 슈팅가드였죠. 그리고 사실은 리그 탑 레벨 정도였고 올스타에서 3번이나 뽑혔었고 제가 포틀랜드에 있을 때 브랜든 로이의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한테 로이는 3, 4쿼터 때 클러치가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그 로즈가든이 항상 바라보던 선수는 브랜든 로이였고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르브론이 그 당시 얼마 그렇게 영의 나이가 어렸을 때 경기를 보러 갔는데 둘이 정말 쇼다운 계속 하는데도 밀리지 않는 정말 그 클러치 능력이나 득점 능력 마무리 능력만큼은 정말 윤대엽 같다라는 표현도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슈팅 가드에서 탑 레벨에서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선두주자였죠. 그러니까 그쵸. 코비 브라이언트, 드웨인 웨이드, 그다음에 이제 브랜든 브랜든 로이. 로이가 사실은 떠오르는 차세대 슈퍼스타로 같이 커나가고 있었죠. 사실 근데 부상으로 이제 일찍 이제 커리어가 은퇴로 끝났지만 그리고 맞습니다. 게다가 인성도 너무 좋아서 그렇죠. 네. 그 전국구에서 인기도 많았고 모범생 그 그쵸. 특유의 모범생이라는 게 유명했죠. 도시에서도 네. 엄청 사랑받고 그리고 그 ROY잖아요 로이가 근데 신인왕을 받았어요. 그렇게 그쵸. 그래서 ROY로 이렇게 약간 연관돼서 되게 많이 얘기했었고 그 당시에 이제 비교됐던 거는 당시에 좀 망나니가 있었어요. 랜돌프가 베이스였는데 랜돌프랑 사실은 로이랑 공존하는 그 시기에서 로이의 어떤 그런 성실성, 그 그러니까 성장 그 네. 호시님 말씀하셨던 제일 블레이저스라고 해서 포틀랜드가 굉장히 사고뭉치 구단이었는데 드디어 모범생 엘리트 슈팅 가드가 이 팀에서 이제 빛을 발하는 그런 딱 굉장한 존재였죠. 게다가 되게 온순한 파워포워드 알드리도 있었고 아 그렇죠. 그 내년에 또 오든도 온대. 막 그러니까 이러니까 막, 와 그랬는데? 그냥 막 시애틀 아니 포틀랜드가 이제 막 난리 났었죠. 예. 진짜 난리 났었어요. 그렇죠. 네. 예. NBA에서 뛴 거는 6년 남짓. 네. 부상을 크게 당해서 자치 재기를 하려고 미네소타에서 잠깐 뛰었다고 또 그쵸. 이제 완벽하게 아니 은퇴를 이게 하게 근데 됐죠. 아. 브랜든 로이가 조금 그 부상 크게 당한 건 아니고 은퇴하려다가 아. 그 팀을 위해서 마지막에 희생하면서 가요. 1년은 그냥 가고 그냥 거기서 은퇴하려고 그쵸. 간 거고 네. 아. 트레이드하면서 그냥 마지막으로 그냥 미네소타 가서 그냥 은퇴한 거고 은퇴를 했다 복귀한 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미네소타에서 마지막 2시즌 뛰고 네 그러고 끝냈죠. 거의 그냥 뭐 존재만 했던 것 같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본다. 포틀랜드의 플레이오프 한 경기의 승리와 무릎을 바꾼 사나이라고 보여요. 네. 댈러스 경기 때 진짜 그 무릎 나갔는데 끝까지 나와서 무릎 더 이상 못 뛰는 거를 확인하는 그쵸. 경기였죠. 그렇죠. 네. 절면서 그 듣는. 그렇죠. 정말 유명한 장면이었고 네. 사실 브랜든 로이 좀 안타까운 게 어떤 그런 ACL이나 이런 부상이 아니라 사실은 퇴행성 관절염이에요. 그러니까 브랜든 로이는 그러니까 연골이 존재하지 않게 된 거죠. 다 마모가 돼서 그래서 두 양쪽 무릎이 그래서 은퇴를 선언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재기를 할 수 없. 그러니까 의사가 걸기도 어렵다고 얘기해서 사실은 좀 안타까웠는데 이렇게 다시 재기해서 네. 감독으로 네. 워낙 또 BQ가 좋은 선수였고. 그렇죠. 아직 나이가 32살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죠. 네. 제 예전에 기억남는 경기는 그 휴스턴이랑 연장전에서 클러치. 그렇죠. 클러치. 그게 팀의- 똑같은 자리에서 거기 쓰잖아요. 릴라드 나중에. 아, 그렇죠. 맞아. 네. 휴스턴한테 대결. 세상에서 유튜버들이 제일 좋아. 그걸 또 편집한 영상이 있어요. 아 최고의 그 최저 그 포물선을 딱 그리면서 빨려 들어가는 그 버저비터 0.08초 남기고. 진짜 아, 로이 그게 예술이었죠. 짱이었죠. 진짜. 네. 세레머니 멋이 예술이었죠. 없어서 그렇지. 그렇죠. 예. 근데 얼굴이 조금 못생겨서. 근데 진짜 최고의 선수로 될 수 있었는데 아쉽죠, 너무 아쉽게 커리어가. 이 영화 소재로도 괜찮을 것 같은데 느낌이.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거 은퇴 선언 받고 사실은 경기에 있긴 있었는데 그때
플레이오프 댈러스 되게 밀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뛰면 안 되는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3쿼터에 나와서 23득점으로 지고 있던 그 경기를 혼자 연속 10몇 점을 하면서 역전을 시켜서 댈러스를 이기고 포트 승리를 주고 나오면서 직감해요 자기가. 아, 나는 경기 생생하게 끝났구나. 그다음부터 거의 볼 수 없었죠. 아무튼 이 좋은 소식으로 만나게 되니까 굉장히 기쁘네요. 반갑네요. 반갑고 기쁩니다. 비슷한 네. 케이스로 앰퍼니 하드웨이도 은퇴하고 맞아요. 고등학교 친구가 이제 네. 죽은 친구가 있던 고등학교 갔는데 꿈을 이뤄줬죠. 네, 이런 케이스를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소식은 마치 매드니스. 오늘 이게 진짜 마치 매드니스예요. 네. 파이널 4가 결정이 됐습니다. 네. 일단 동부 이스트에서는 플로리다와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경기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이겼습니다. 네. 이게 업셋이죠. 그렇죠. 사우스캐롤라이나가 듀크 이거 신났어요. 쭉 달리고 있어요. 그렇죠. 네.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미드웨스트에서는 캔자스가 오레곤한테 일격을 당했습니다. 오레곤 분위기 좋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아, 미시건까지 꺾더니 아주 네. 신났고요. 조던 벨이 배를 올리고 있어요. 정말 그렇죠. 오레곤의 조던 벨이 팔불나겠습니다. 아 진짜 다 찍더라. 다 찍어내리더라. 정말. 경기 하이라이트를 지배한 선수. 진짜. 맞아요. 그리고 경기 후 인터뷰 때도 얘기하는 게 이제 분석하는데도 조던 벨 때문에 어차피 토너먼트는 수비가 중요한 그렇죠. 건데 오레곤 독스 진짜 모르겠다. 왜냐하면 조던 벨이라는 백본 수비가 너무 좋아서 이거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해요. 블락을 정말 잘하더라고요. 네, 그 그렇죠. 결정적인 블락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파울 트러블이 없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블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흥분했나? 오레곤, 렛츠고 오레곤. 그리고 웨스트에서는 곤자가가 자비어를. 세비어. 네. 제비어를 이겼습니다. 네. 제비어가 11수 그 시드 순위가 11위였는데 그래도 많이 올라왔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아쉽게 곤자가 곤자가는 넘지 못했죠. 못 네. 넘죠. 폴텐딩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죠. 좋네요 오늘. 네. 컨디션 좋네요 오늘. 그리고 마지막 이게 명경기였죠. 이게 명경기였죠. 거의 브랜든 로이급이었어요. 그렇죠. 와. 왼쪽 45도. 노스캐롤라이나와 켄터키의 경기. 이게 시드 순위 1, 2위의 그렇죠. 빅매치였는데 명문 팀끼리의 대결. 원앤던의 대결. 원앤던과의 대결. 맞습니다. 제가 뭐 다 보셨겠지만 슬램덩크 그 북산이랑 산안고등학교 경기랑 굉장히 비슷했어요. 막판에. 그렇지. 그 넘어지면서 켄터키에서 3점 슛을 넣으면서 마지막 노스캐롤라이나 선수가 아주 정확한 폼으로 왼쪽 45도에서 왼손을 거들뿐 이러면 거들뿐. 되게 비슷하지 않았나요? 그거 보면서 와 이거 정말 되게 매칭된다 생각했어요. 저는 중요한 거는 노스캐롤라이나가 작년에 내셔널 챔피언십 경기에서 빌라도바에게 그렇죠. 버저비터를 받았던 걸 갚았다라는 거. 조단 울었죠. 네. 네. 다시 파이널 4에 2년 연속 올라갔다는 거.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미안해요. 네. 켄터키 그 박스 경기 디어런 박스 끝나고 울더라고. 우는데 슬프게 울더라. 이렇게 되게 불쌍하게 울어. 디에너 박스가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요. UCLA 네. 물리칠 때 보면은 날라다녔잖아요. 날라다녔죠. 18점 넣고. 론조보를 아주 그냥 묵사발을 만들어놨는데 그렇죠. 그리고 박스가 오늘 경기 잘했는데 마지막에 그 가드를 가딩하다가 그 패스해주는 사람이 그 스크린도 잘해줬어요. 그러니까 박스가 나가려도 못 나갔어. 그리고 눈앞에서 저 그치. 노마크 컨텐츠가 없는 슛을 바라보고 있는데 들어갔어.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울더라고. 전 그런 얘기 해주고 싶네요. 박스야 2년만 있으면 넌 100억 벌 거야. 뚝 그쵸 뚝 울지 마 뚝. 네. 그리고 그만큼 요번에 많이 보여줬죠. 네. 그리고 켄터키에서는 그 말링 몽크 그렇죠. 슈팅이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안에 좀 약간 타임이 이상하게 쏘는데 잘 들어가더라고. 그 선수는 좀 개인적으로 기대를 합니다. 작년에 네. 자말 모레이처럼. 뭐래? 뭐래 자고 있던데. 덴버에도 푹 잤던데. 자고 있던데. 네. 뭐래? 우디에이가 잠들었죠 지금. 우리 아이 사라졌어요. 어디 갔는지. 가자. 요즘에.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파이널 4는 사우스 캐롤라이나, 오레곤, 곤자가 그리고 노스 캐롤라이나 그렇죠. 이렇게 네 팀의 대결로 앞서게 오레곤 되었습니다. 우승 예상합니다. 조던 벨. 갑자기 예상을 하시네. 조던 벨. 잘생겼지. 좋아. 곤자가가 저는 곤자가가 아무래도 생각보다 그래서 더 이제 탄탄해서. 폴텐딩도 해주는데. 네, 그렇죠. 저는 노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내기 한번 할래요? 나 오레곤.
그러면 뭐 저는 남은 한 팀 사우스캐롤라이나를 그렇죠.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곤자가로 하겠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사우스캐롤라이나 곤자가는 역사상 파이널 4를 처음 올라왔고 그렇죠. 네. 오레곤은 1930년도 이후로 처음 올라왔어요. 오래됐네요. 그러니까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에만 이제 작년에 그렇죠. 워낙 강팀이니까. 아니 뭐 클리브랜드도 우승하고 뭐 컵스도 우승하고 뭐 그런 시대예요 이제. 그냥 이제 새로 나와야 돼요. 새로운 이제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네. 근데 그거 퍼센테이지가 0.03%더라. 아 우승 확률이. 그 어. 맞춘 그 아 그렇죠. 브라켓. 브라켓을 아. 맞춘 사람 그 낸 사람이 음. 67 밀리언이 예. 왔는데 음. 이제 그 맞힐 확률이 0.003%래. 이제 없는 거죠. 보스턴이랑 클리브랜드 차이 나네요. 비슷하게. 아니 요즘 미치겠어. 얼마 남지 않았네요. 파이널 4니까. 그렇죠. 네. 끝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위클리 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왓썹 시간입니다. 우스. 서부의 마지막 플레이오프 티켓을 놓고 싸우는 두 팀, 덴버 너기츠와 포틀랜드 블레이저스를 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두 팀이 치열하게 남은 한 자리를 놓고 그렇죠. 싸우고 있습니다. 네. 특히 덴버 같은 경우는 이 두 팀이 둘 다 상승세인데요. 덴버 같은 경우는 최근 10경기 7승 3패, 포틀랜드도 7승 3패를 보이고 있고 이 포틀랜드의 경우에는 3월 들어서 13게임에서 10승 3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짝 달리고 그렇죠. 있죠. 아, 예. 너키치 영입 효과가 그렇죠.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사실은 오늘 덴버가 오늘자로 지고 포틀랜드가 이겨서 지금 순위가 바뀌었어요. 8위로 현재 바뀌었습니까? 오늘자 순위는 바뀌어 있습니다. 와. 그래서 이게 어제까지는 그랬는데 또 오늘 또 엎치락뒤짝 해가지고 현재 이제 포틀랜드가 8위, 덴버가 9위 재밌네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재미지네요. 재미지네 아주. 자, 이번 주에 둘이 맞대결 한다는 거. 그렇죠. 이번 주에 수요일 날 붙여. 네, 누가 너키치. 네. 너키치. 좋아. 야, 단판 승부전이지. 연고 어떻게 보면은 이 두 팀이 연고전이야, 연고전. 하반기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두 팀이 센터를 트레이드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서로 윈윈 트레이드가 이런 트레이드가 또 있을 수가 있구나. 그렇죠.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 근데 이게 제가 이거 해외 기사 본 건데 네. 너키치 요키치가 사실은 원래 콤비로 기대를 덴버에서 했었는데 그 예전부터 그 세르비아 출신의 이제 요키치가 있고 이제 보스니아 출신 이제 너키치가 있었는데 이 세르비아랑 보스니아는 사실은 굉장히 내전도 있고 현재까지도 굉장한 그 안 좋은 예전에 유고 연방이었는데 어쨌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이제 라이벌 관계인 건가요? 라이벌인데 막 학살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서로 전쟁 이제 약간 전쟁이 있는 안 좋죠. 내전이 있는 그러니까 위험한 어떤 서로 간의 관계인데 네. 이런 부분도 작용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팀메이트로서 이제 같이 맞추다가 좀 여러 번 사실은 의견도 잘 안 맞고 근데 그런 와중에 사실은 트레이드를 요키치의 좀 젊은 요키치 한 살 젊은 요키치의 힘을 실어주고 이제 트레이드 한 이후에 이 두 팀의 이제 어떻게 보면 두 팀 다 동반 상승을 하는 이런 재밌는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어떤 그러니까요.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과연님, 과연답지 않게 되게 깊이 있는 무슨. 그렇죠. 되게 설민석 같았어. 어쨌든 이런 느낌이 거죠. 느낌이 이렇게 보시면 약간 항상 되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네. 여러분들 말이죠. 이러면서. 야, 이제 성대모사까지 성대모사까지 나가시네요. 이렇게 감칠만 내줘야 되거든요. 어쨌든 근데 역사적으로 슬픈 일이지만 그만큼 두 선수 간의 감정이 굉장히 과연님, 골이 깊어가지고. 네. 과연님의 어떤 얕은 그 잽 같은 드립보다 이런 깊이 있는 훅. 괜찮네. 그 정리를 하자면 너키치의 조국이 요키치의 조국에 의해서 많은 국민들이 학살을 당하는 네, 역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 보스니아 내전 때. 보스니아 내전 때. 세계사를 공부하네요. NBA를 보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여키치가 포틀랜드 가서 지금 보여준 활약은 참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보란 네. 듯이. 그렇죠. 난 사실 이 정도 선수였다를 그렇죠. 보여주듯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너키치의 실망한 부분을 요키치가 채워주면서 포틀랜드에서는 플럼리에게 실망한 부분을 플럼리가 덴버 가서 수비적으로 해결해주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이렇게 다 어떻게 보면 윈윈이에요. 윈윈 됐어요. 윈윈된 팀이 둘이 지금 파리 싸움에 대박이다. 진짜 이거 이게 참- 재밌는 주제예요. 네, 사실은. 맞아요. 네. 덴버에서는 이제 요키치 마법사라고 불리는 요키치 그렇죠. 활약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2년차 센터거든요. 그렇죠. 이보다 요즘에 아름답게 플레이하는 빅맨이 있나요? 싶을 그렇죠. 정도로 보는 재미 쏠쏠합니다. 그렇죠. 현지에서도 뭐 패싱 센터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재능이죠. 현존하는 패스 센터 중에서 가장 패스가 좋은 센터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렇죠. 제가 놀라운 건 사실은 포스트업도 어마어마하게 좋더라고요. 스텝도. 특히나 클리브랜드 경기 때 르브론을 두고 포스트업하는 경기를 보면서 정말 너키치가
그러니까 왜 그거 갖고 의미를 부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네. 노키치가 진짜 죄송합니다. 아키치기 다 헷갈려. 요키치, 요키치가 요키치. 네. 정말 많이 늘었구나. 정말 공격까지 화려하구나. 정말 대단합니다. 덴버의 요즘 경기는 요키치 그리고 플럼리를 중심으로 한 공격이라고 볼 수도 있던데 그렇죠. 어시스트를 생산하는 수치가 이 두 선수가 제일 높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또 플럼리가 빅맨 중에서 가장 어시스트가 올 시즌 높았던 네. 선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서 있어도 둘 그쵸. 다 패스가 가능하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덴버의 상승세는 그 게리 해리스나 윌슨 그렇죠. 챈들러. 윌슨 그렇죠. 챈들러 같은 경우 작년 시즌에 통째로 쉬었는데 그렇죠. 올 시즌 돌아서 또 잘해주고 있다. 그렇죠. 네. 네. 야 마이크 밀러가 여기 아직 있네요. 뭐 갑자기 덴버예요? 덴버에. 숨 쉬고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가로치고 신인왕. 네. 로이보트도 지금 굉장히 숨 쉬고 있고. 네, 로이버트. 근데 진짜 근데 요키치 올 시즌 활약은 저희가 솔직히 말하면은 안데테쿤봄을 제외하고 나면 그렇죠. 사실은 MIP는 이 사람이 받아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굉장히 센세이션한 활약이 있죠. 정말 네. 그렇고 포워드 라인들이 복귀를 했지만 사실 제대로 된 해상력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서 그게 조금 더 그 윌슨 챈들러랑 다시 좀 기량이 좀 더 올라와야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생각보다 이제 무대이나 젊은 선수들이 사실 그렇게 그러니까 큰 활약을 해주는 건 아니지만 고른 활약이지만 최근에 재밌는 거는 그 자미얼 레슬이 베테랑 가드가 요키치랑 궁합이 좋아요. 넬슨 그래서 다시 살아났어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오피션스 레이팅 자체가 굉장히 둘이의 조합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덴버가 생각지도 못한 조합에 굉장히 신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인트 가드를 중심으로 공격을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센터를 중심으로 공격을 이끌어 나가니까 네. 다른 팀들이 맞기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렇죠. 예, 그렇죠. 요키치 이 선수 자체만으로도 전술이 되죠. 자유투, 필드골, 뭐 3점도 가끔 쏘고요. 그렇죠. 모든 게 다 가능한 선수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네. 그리고 플럼리가 사실은 포트랜드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포트랜드 있을 때보다 오히려 수치가 떨어지긴 했어요. 여러 가지 공격 리바운드나 공격 득점이 떨어졌지만 사실상 수비 지표는 지금 1.5배에서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플럼리가 자기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오히려. 오히려 덴버 시스템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포틀랜드 얘기를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미안 릴라드와 맥컬럼 이 콤비는 뭐 굉장히 위력적이죠. 그렇죠. 네. 사실은 위력적이 아니었죠. 위력적이 아니었고 아니었다. 요즘에 다시 살아났죠. 오히려 맥컬럼이 좀 더 힘을 내줬고 생각보다 릴라드가 그러니까 제가 원래 릴라드에 기대한 건 이제 그 코비나 이런 선수처럼 갖고 있는 뭐 로이도 마찬가지지만 차세대 또 물론 포인트 가드지만 그런 킬러 인스팅트를 느꼈거든요.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생각보다 올해 초 올스타 브레이크 전까지는 그러니까 수치상을 보여주는 것 이하로 잘 못했었어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맥컬럼이 오히려 슛기회도 더 많고 더 분전했던 느낌이었는데 좀 기대했던 건 에즐리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좀 빅맨이나 그러니까 수비가 뛰어난 선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많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부상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팀은 제가 볼 때 플레이오프로 거의 제가 볼 때는 끝났다. 우리 늘 판단했었는데 오히려 요번에 너키치가 새롭게 트레이드 갑자기 그 역할을 하고 이후로 있죠. 갑자기 제 역할을 해주면서 공격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림 프로텍팅 능력까지 보여주면서 릴라드 그 맥컬럼 어떤 그런 대단한 조합에 이어서 빅맨 라인업까지 갖춰서 포트랜드가 괜찮은 능력이 왜냐하면은 가는 것 플럼리나 뭐 레너드나 있었던 빅맨들이 림 프로텍트나 어쨌든 탄탄한 인사이드를 구축하기 좀 어려웠거든요.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스크리너 정도 수준, 픽앤롤의 롤 정도 수준이었다면 그렇죠. 수비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였었고 포틀랜드는 수비 지표로는 상반기 때 정말 최악이다. 뉴욕과 레이커스와 더불어서 정말 오픈된 곳이다라고 표현을 받았는데 너키치가 온 다음에는 수비 지표가 올라가면 사실 어떻게 보면 다시 살아난 그렇죠. 케이스죠. 참 끈질겨. 그렇죠. 네. 너키치도 패싱 센스가 상당히 좋던데요. 그렇죠. 좋아요. 네. 좋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유럽 빅맨들이 그러니까 그렇죠. 다 기본기도 좋고 센스들이 뭔가 다 센스가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빅기도 좋고 네. 그리고 전술에도 높고. 뭐 7풋 센터고 정통 빅맨이고 너키치 같은 경우엔 네. 두 팀의 그 장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를 해봤는데 네. 뭐 단점이라고 짚을 만한 게 있을까요? 아니 뭐 이 팀의 단점은 이런 거겠죠. 사실은 덴버 같은 경우에는 슈터들의 꾸준함, 외곽의 꾸준함이 필요한.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들이 중심으로 공격을 이끌어가고 해주고 있지만 사실은
슈팅의 효율성이 상당히 들쑥날쭉하기 때문에 이 막판에 집중력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특히 그 이탈리아에 깝치는 그 갈리날리. 그렇죠. 네, 그렇죠. 보여줘야 돼요 집중력을. 자꾸 피자가 생각나요. 네, 네. 보여줘야 되는 거고 저는 사실은 회초리가 생각나는데 막 이래. 그렇죠. 한 대 세게 때리고 싶네. 윌슨 챈들러나 게리 에리스 이런 선수들이 터지줄 때는 있지만 꾸준함이 조금은 그렇죠. 필요하지 않나. 요키치 하나로 버티기에는. 반대로 포틀랜드는 인사이더들의 백업. 백업. 너키치 백업을 네, 했거든요. 너키치의 백업들의 꾸준함. 또한 에반 터너나 어쨌든 최근에 뭐 노아 본네까지도 잘 하고 있는데 벤치가 그 생산성을 언제까지 지속해 줄 수 있는가. 요 부분이 사실은 어쨌든 투 빅스타죠. 릴라드하고 맥컬럼의 원투 펀치의 생산성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이 시즌 막판에 두 개 플레이오프가 승부를 갈려질 건데 갈려지는 건 사실 이번 주 수요일 날. 그렇죠. 수요일 날인가요? 목요일인가요? 수요일 경기죠. 예정이 되어 둘의 어쨌든 맞다이 경기. 그렇죠. 그렇죠. 네. 흔히 이제 우리가 이런 거 축구할 때 단두대 매치라 그러는데 그렇죠. 네. 단두대 매치. 네, 재밌는 경기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이 두 팀 중 어느 팀이 올라갈 것인가? 저는 이제 포틀랜드로 예상을 합니다. 예상을 하고 포틀랜드가 뭐 계속 버킷리스트 같은데 포틀랜드가 올라가야 좀 골든 스테이트랑 있을 때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저 학살당할 것 같은데? 아니, 학살 당해도 릴라드가 이제 뭔가 또 그런 또 이 위기의 순간에 또 강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 걸 또 뭔가 보여줄 거라는 기대감. 그래서 막 어쨌든 골든 스테이트 끝까지 괴롭혀갖고 이제 그런 좀 이런 재밌는 모습들을 좀. 네. 화력 쇼를 보일 수 있죠. 남해크이님은 포틀랜드. 가야이님은 어떻게? 우선은 이제 제가 사실 그 경기 일정을 봤는데 그 포틀랜드가 9경기 그리고 덴버 10경기 이렇게 비슷한데 홈 경기가 포틀랜드가 7경기고요. 덴버가 3경기밖에 없어요. 현재. 그래서 포틀랜드 홍경이 센데. 그래서 물론 이제 두 팀 자체가 맞붙는 상대들은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만큼 강팀도 있고 좀 강팀이 아닌 팀도 있는데 현재 기세로서 보면 포틀랜드가 더 위지 않을까. 그리고 아무래도 홈 경기가 7경기랑 3경기 비교했을 때는 또 릴라드가 또 그냥 릴라드가 아니지. 거기 가면 잘하거든. 그렇지. 아주 잘해. 네.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뭐 우리 그냥 뭐 사실 전문성 있는 것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막판에 어떤 뒷심은 홈 경기에서 좀 뿜어져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게 또 저도 포틀랜드를 일정상 듣고 네. 보니까 유리하긴 하네요. 조금 더, 포틀랜드가. 네. 주인장님 어떻게? 해? 전 덴버 응원하고 덴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팩터상 포틀랜드가 유리한 것 같아요. 흐름상으로도 그렇고. 하지만 사실 단두대 매치에서 덴버가 지금 현재 좀 유리할 걸 생각하고 있고 현재 상황 포틀랜드를 이길 것이다. 네, 둘의 상성상. 아. 그랬을 때 덴버가 이긴다면 좀 다시 한번 팀이 갖춰질 거라 생각을 하고 덴버의 승리를 바란 이유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와 매치업이 상성이에요. 그렇죠. 네. 사실은 올해 2월인가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를 이겼습니다 덴버. 그렇죠. 한번 이겼죠. 네. 사실은 그때 요키치가 정말 요술을 부리면서 라임을 맞춘 거예요. 마법에서 요술로. 아니 저는 뭔가 스탯이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때 맨니마우트들이 이랬더니 요술을 부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이런 거 재밌다. 나도 이런 거 써야겠다. 요키치가 요술을 부리면서 이게 한 35점 이렇게 예를 들어 해야 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때 골밑에서 유린해 버렸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8번 시드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1번 시드를 간다는 전제라면 덴버가 갔으면 좋겠다. 덴버가 갔으면 네. 좋겠다. 그런 바람에서 이번 단두대 매치의 승리가 덴버가 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덴버 홈이긴 해요. 아니다. 포틀랜드 홈입니다. 포틀랜드 홈이에요. 포틀랜드.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덴버가 이길 거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승세로 이끌어가지 않을까. 요키치는 과연 어떤 요술을 부릴까요? 마술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요술쟁이. 매주 새로운 마법을 연구해 그렇죠. 온대요. 얘 요즘 요술쟁이 요키치. 이거 아이디 나올 것 같아요. 요키치 요술 뭔가 라임이 맞네. 그러니까 요술쟁이 요키치. 요술쟁이 요키치. 네, 과연 어떤 요술을 부릴지 남은 10경기에서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이거 많이 생방에서 엔진이었어요. 네 저희 NBA 오네어의 예상은 2대1로 포틀랜드가 유리할 것이다. 차윤님은요? 차인도 하셔야죠. 저는 덴버. 덴버가 2대2네요. 2대2. 네, 그럼 2대2 맞추는 걸로. 단두대 매치. 좋네요. 좋습니다. 네.
이번 주 수요일 매치니까요. 이번 주 수요일이니까 네. 많은 시청해 주시길.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아쉽게도 저희 그 스포티비에서는 중계를 안 해주더라고요. 네네네. 맞죠. 안타깝게. 네. 그렇죠. 자, 기대가 되는 매치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왓썹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유주제 시간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선정한 자유주제는 인물 소개. 오랜만이죠. 네. 이 선수를 저희가 많이 언급하는데 그렇죠. 한 번도 제대로 소개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네. 아주 기대되네요. 앤서니 데이비스. Fear the blows. 그렇죠. 앤서니 데이비스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인 정보 부탁드려도 될까요? 누구요? 저요? 네, 한번 도전해 보시죠. 네. 얼굴은 그렇게 안 생겼지만 1993년생. 그렇죠. 93년생이에요. 그렇죠. 닭띠네요, 닭띠. 네. 94년 대표 아이유랑 동갑이죠. 네. 자, 켄터키 대학교 오늘 였죠? 오늘 그렇죠. 였죠? 켄터키 대학교 출신으로 2012년도 드래프트 1라운드 1순위로 뉴올리언스 호네츠로 그렇죠. 당시. 지명이 돼서 그 당시에 음. 지금 뉴올리언스 펠리컨스로 바뀐 이 상황에서도 유일하게 뉴올리언스를 지키면서 팀을 수성하고 그렇죠. 있는 선수입니다. 워낙 사실은 대표적인 미국 빅맨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데뷔 때부터 워낙 주목받은 선수였고요. 그렇죠. 네. 벌써부터 올스타 4번 뽑혔고 네. 올 시즌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올스타 경기에서 밀어주기로 MVP 그렇죠. 음. 받았죠. 네, 그리고 NCAA의 챔피언십도 갖고 있고 그렇죠. 네. 월드컵에서도 금메달을 땄고 그 피바 월드컵 올림픽에서 그렇죠. 바스켓볼 월드컵에서도 금메달을 그렇죠. 땄고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다른 것보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2012년 12-13 데뷔한 선수인데 우리가 인물 소개를 하고 있다. 이 얼마나 정도면- 대단한 선수냐를 반증하는 거죠. 앞으로 네. 미래가 더 기대되는 선수다. 그렇죠. 라고 할수 있겠죠. 대단한 선수. 네. 그렇죠. 저희가 지금 데뷔 6년차 선수를 지금 소개를 하고 있다. 네. 웬만하면 좀 오래된 선수를 하는데. 네. 일단 이 선수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혹은 잘 알고 계실 만한 유년기 시절의 스토리가 좀 있죠. 앤서니 데이비스 같은 경우는 유년기 때 네. 어쨌든 저희가 그 슬램덩크 캐릭터의 신현철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네. 가드를 보다가 그렇죠. 키가 커서 포워드를 보다가 그렇죠. 지금은 벌크업까지 해서 미국을 대표하는 빅맨으로 그렇죠. 그렇죠. 지구를 대표하는 빅맨이죠. 그렇죠. 지금 대표하는 네. 빅맨이죠.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190 정도. 그렇죠. 그때 190이었죠.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렇죠. 190이었는데 이제 흔히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이 얘기하는 그 상멸치였죠. 그때. 오늘 왜 이러죠? 방금 죄송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앤서니 데이비스가 뿐만 아니라 사실 가드부터 출발해서 빅맨 된 케이스가 있지만 사실은 그런 점들을 왜 보냐면 굉장히 그 스킬셋 자체가 완성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가 컸는데 사실은 이제 NBA 입성하면 대부분 이제 어떤 그 하드웨어적으로 밀리는 편인데 앤서니 데이비스는 엄청난 노력파거든요. 제가 그 기사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보기에는 NBA에서 정말 세 손가락에 드는 그 이제 그 체육관 벌레 막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그런 선수라고 해요. 그래서 NBA에 와서 무려 근육량만 20kg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성장 과정이 물론 여러 가지 그 시카고 출신이지만 이제 성장 과정이 있지만 특히 벌크업 과정만 봐도 얼마나 성실하고 대단한 선수인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하죠. 키도 계속 크고 이 고등학교 때 그 경험했던 가드로서의 어떤 스킬이나 이런 경험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스킬과 이제 BQ 특히 전체 농구를 바라보는 흐름을 보는, 흐름. 네, 그런 것도 도움되면서 왜냐면 맞습니다. 15살 때는 가드였다가 17, 19살 때는 그리고 켄터키까지는 그리고 포워드에서 센터까지. 센터까지 그렇죠. 같이 보다가 21살밖에 안 되는 그렇죠. 지금 나이에는 미국을 대표하는 빅. 그렇죠. 모든 걸 갖춰버린 거죠. 네. 너무 많이 하니까 어떻게 보면 팀에서 너무 많은 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크리스 폴이 떠난 페어가 된 뉴올리언스가 새롭게 맞이하는 미래 슈퍼스타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그렇죠. 약간 롤을 부여해서 사실 그래서 신앙을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경기에서 빠지고 또 부상 당해서 제대로 발휘를 못하고 신인 때부터 조금 이제 부상을 당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데뷔 시즌부터 그 PER 수치 자체가 21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괜찮은 준수한 수치고 네. 그리고 공격력뿐만 아니라 수비력이야 어쨌든 인정받았지만 그렇죠. 공격력도 굉장히 향상을 해서 두 번째 시즌부터는 뭐 PER 수치가 26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전체 4위예요. 그러니까 2년 차 때. 그리고 3년 차 때는 1위입니다. 30.8. 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사실은 이 아까 얘기한 제가 그 성실성을 얘기했지만 이 성장하는 폭발적인 성장을 보면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그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저희가 앤서니 데이비스는 그 NBA 시절에 이렇게 성장해서 왔지만 대학 시절부터 보면은 이 선수는 정말 미국 농구의 엘리트의 길이란 길은 다 밟고 온 선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 올 맥도날드 올 아메리칸 퍼스트 팀에 뽑히면서 고등학교 때도 주목 받다가 그렇죠. 대학교 원앤더의 상징 켄터키 가서 NCAA 챔피언십을 우승을 하고 그렇죠. 그것도 거의 시즌 전체에 32승 2패 그리고 토너먼트 다 이기고 그렇죠. 그래서 우승하고 거기서 MVP 받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국대 가서 그렇죠. 피파 월드컵 그렇죠. 메인 빅맨으로 런던 올림픽에서 그리고 네, 그것도 하고 그렇죠. 그것도 그렇죠. 하고 둘 다. 런던 네네네. 올림픽도 하고 대표 빅맨으로 우승하고 그렇죠. 형들이랑 같이 호흡 맞추면 성장 또 하고 그렇죠. 그리고 NBA 와서 잠깐 1픽 들어오고. 네, 1픽 들어오고 근데 조금 아파. 잠깐 쉬었다가 잠깐 아픈데 올 때마다 잘해. 좀 잘해. 나오면 잘해. 그러니까 올 시즌 초반에가 어마어마했잖아요. 계속 40득점에 50에 15 이상 득점. 맞아요. 네, 리바운드. 그렇죠. 네. 돌아오면은 자기가 부족했던 것들을 더 보충해 와서 성장해서 오는. 그렇죠. 저는 이번 시즌 오프 시즌에 그거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앤서니 데이비스가 이번 시즌에 뭐 했냐? 3점 연습했습니다. 아 그렇죠. 그게 대단히 그 벌크업한 몸에 3점 연습할 때 사람들이 쟤 미쳤구나. 이제 3점까지 쏠려는 보다. 올 시즌 그렇죠. 보여줬죠. 이게 루키 시즌 때 신인왕을 못 받은 게 참 아쉽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때 받은 사람이 있죠. 릴라드. 아. 강심장의 정말 대부였죠. 네. 이때 데이비스가 부상으로 그렇죠. 아무래도 받은 거죠? 경기 수도 좀 부족했고 그때 사실은 64경기 나왔어. 임팩트 자체가 사실은 릴라드가 더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게다가 릴라드는 그 정말 꾸준하게 보여주고 SNS에서 2월 말에 아마 브룩 로페스하고 부딪혔어요. 그 리바운드 하다가. 그 당시. 네, 그래갖고 루키 시즌에 네네네. 아. 그래서 결정을 한 다음에 뭐 어떻게 할까 하다가 4월에 복귀했는데 음. 오자마자 또 썬튼하고 부딪혀갖고 그렇죠. 그래서 유니폼의 이미지가 그렇죠. 있는 것도 네.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신인 시절을 그러니까 잘 보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엄청난 재능에 비해서 NBA의 벽을 좀 느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아까 주인님 말씀하신 대로 누구나 진짜 부러워할 만한 그런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가다가 NBA 벽이 드디어 이제 하드웨어의 벽을 느꼈을 때 이 친구가 여기서 성장하느냐 안 성장하느냐의 기로였는데 이런 결과에 보낸 건 어쩌면 신인 시절에 이렇게 좀 불운했던 부상의 여파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시즌 13, 14진 때 부상 악령을 떨쳐내듯이 공격에서도 그렇죠. 뭔가 공격력을 하고 와서 바로 폭풍 성장 그렇죠. 보여주죠. 그다음 그렇죠. 네. 평균 20, 10을 찍었으니까 그 다음 그렇죠. 시즌에 바로 네. 오자마자. 가장 빛난 건 3년 차 때. 그렇죠. 그렇죠. 이때 올 NBA 퍼스트 팀에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그렇죠. 처음으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가 뭐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그 커리한테 그렇죠. 막판에 당해서 떨어졌잖아요. 아. 근데 이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때 플레이오프 올라가게 된 게 뭔지 아세요? 그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 경기했을 때 학달이 버저비터 3점을 쏠 아 그렇죠. 아 기억나요. 명장면이었죠. 시즌 동률이었는데 어쨌든 그 두 팀의 맞대결에서 우위를 점했던 뉴올리언스가 올라가게 됐는데 그 우위를 점하게 한 슛이 그 3점 슛. 예. 버저비터 학달의 3점 슛이었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골스한테 떨어지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뉴올리언스와 재계약을 5년 동안 1억 4,500만 달러. 와. 우리나라 돈하면 1,600억 원입니다. 진짜. 와. 그렇죠. 부자네요. 그렇죠. 재벌 또 탄성했네요. 또. 그렇죠. 받을만 하죠. 뭐 이 정도 재능의 선수면. 네. 그 작년에는 잦은 부상 때문에 그렇죠. 3월에 시즌 아웃되면서 그 판타지 플레이어들 이때의 악몽이 올 시즌 판타지 그 픽을 굉장히 내렸습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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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시즌 초반에 그렇게 달릴 줄은 꿈에도 몰랐죠. 네, 그 올 시즌 이렇게 안 아프고 쭉 꾸준히 잘할 줄 아무도 몰랐죠. 그렇죠. 그 데뷔가 사실은 데뷔할 때부터 제가 보니까 64경기, 두 번째 67, 68, 작년에 61, 11. 이번 시즌이 오늘까지 해서 69경기인데 처음으로 70경기 이상 이제 그렇죠. 뛰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기대되는 물론 좀 뭐 현재 성적은 아쉽지만 내년이 더 기대되는 그런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안 아프고 뛴 첫 시즌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올 시즌. 그렇게 볼 수. 건강한 올 첫 시즌이 시즌. 일단 득점 자체가 커리 하이입니다. 27.8점으로 대단하죠. 네. 근데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작년인가요? 작년에 그 디트로이트하고 할 때
디트로이트하고 원정 경기에서 59득 중 20리바운드 할 때 그 경기 보고 얘는 좀 미쳤구나. 그쵸. 얘는 진짜 미쳤구나. 농구를 참 쉽게 하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그 플레이 스타일. 간결하게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한강 가서 제일 만나기 싫어하는 그런 간결 농구 아저씨 그렇죠. 느낌으로 그냥 키 크면서 그냥 네. 키도 크고 잘합니다. 저는. 너무 슈터치도 좋고. 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정말 개떡같이 얻어 찰떡같이 넣습니다. 사실. 아, 그렇죠. 그것도 중요해요. 진짜. 네. 왜냐하면 너무 그러니까 가드를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핸들링이나 볼 캐칭이나 올라가는 점퍼나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나 스킬이 좋아서 사실은 알드리지보다 점퍼 확률이 좀 높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워낙 스킬셋으로 좋은 센터여서 지금 뭐 게다가 이 멘탈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그 아마레 스테더마이어의 그 아마레 스테더마이어가 제가 본 사람 중에 제일 잘 받아 먹거든요. 물론 내시가 잘하기도 했지만 그 선수 이후에 이렇게 진짜 잘 받아 먹는 선수가 있나. 물론 그러면서 예전에 엘리우파다 부상도 많이 당했어요. 잠부상. 그렇긴 하죠. 네, 네. 막 공을 그냥 발로 차더라고. 나중에는 막 이상한 데로 던져. 근데 잘 받아 먹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사실은 어쨌든 공격력만큼 그러니까 정말 그 집중도는 굉장히 있는 선수고 뭐 수비도 뭐 거의 최고의 수준에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차세대 NBA 빅맨으로서는 제가 볼 제 생각에는 넘버원이지 않을까. 네. 빅맨 중에는 지금 너무 아닌가 요키치 빼곤? 아 그렇죠. 요수를 부리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평범한 상태에서 만난다면은 솔직히 어렵죠. 근데 커즌스랑 지금 같은 팀에 뛰고 그게 있잖아요. 좀 지금 좀 아쉬워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저번에도 그때 얘기했었지만 이제 슈퍼 탤런트 둘을 그렇죠. 같이 있는데 이제 좀 데이비스를 메인으로 할지 이제 커즌스를 메인으로 할지 분명히 팀에서도 이제 의사결정을 할 거를 생각이 되는데 데이비스가 좀 밀리면 안 될 텐데 그게 좀 걱정이 밀려요. 되네. 그럼 프랜차이즈 스타인데. 아니 커즌즈도 농구해 보면 알 거예요. 본인보다 잘한다는 거. 아니 저는 두 명이 성향이 다른데 누가 더 잘한다 말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당연히 다른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앤서니 데이비스는 작년에 아팠을 때 그 로즈 계약이라고 하죠. 그 어쨌든 자기가 NBA 퍼스트 팀이나 뭐 수상을 받으면 그렇죠. 연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계약을 맺은 선수였는데 돈을 깔끔히 포기하고 그 웨이트를 작년에서 올 시즌 할 때 6kg나 늘렸더라고요. 근육량을. 그렇죠. 이 성실함. 그러니까 더 길게 바라볼 줄 알고 돈을 쫓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을 쫓는 성실함과 성장하고자 욕구. 젊은 나이에 그 많은 돈을 벌면서 그게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작년에 얘기가 좀 됐었죠. 그 네, 그렇죠. 올 NBA 팀에 들면은 돈을 더 받는 건데. 네. 왜냐면 그 스탯상으로는 가능했었거든요. 시즌 아웃을 선언을 네. 일찍 하면서. 그렇죠. 100억 이상 못 받았죠. 그렇죠. 성과 보너스로. 자 그러면은 이 선수가 과연 미래 MVP를 수상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능력이라고 보면은 사실 100%입니다. 100%인데 팀 상황 때문에 저는 MVP가 한 번 정도로 커리어를 마감하지 않을까. 팀을 옮기지 않으니까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사실은 네. 아직까지는 팀이 다른 경쟁 있는 서부 팀에 비해서는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특히 이 선수가 속해 있는 지구 자체가 굉장히 강한 지구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한 번 이상 한 번 정도 받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에. 네. 뭐 개인적으로 뉴올리언스 악령이라고 하죠. 크리스 폴 같이 뛰어난 선수들도 끝까지 MVP를 못 받고 전전하게 만드는 그 팀의 고질적인 약체. 뉴올리언스의 약한 프런트진. 근데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지금 2년 맥스 컨택이 2년 남은 상황에서 지금 감독 경질설도 지난주 나왔지만 얼마나 구단에서 선수들을 채워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정 수준의 말씀하신 대로 되게 강한 지구에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레벨에 2년 내로 보여줄 수 있다면 이 프랜차이즈에서 뭔가 승부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년 내에 뭔가 그게 안 보인다라고 하면 저는 MVP 좀 힘들다고 봐요. 선수의 개인적 능력은 너무너무 뛰어난데 이제 프랜차이즈를 버리고 다른 데를 들어갈 때는 어찌 보면 하나의 조각으로 들어갈 확률이 되게 높은데 그럴 때 2년 내에 어쨌든 팀이 선수를 잘 꾸려주지 않으면 이 뉴올리언스를 MVP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나 최고의 빅맨은 분명 맞다. 남아있크님. 저는 이제 MVP도 물론 당연히 그 개인적인 영광으로서 하지만 그러니까 이 앤서니 데이비스의 이제 성향상 뭐 이제 한번 그냥 추측컨대 이제 팀의 승리를 더 원하지 않을까. 이제 그래서 아마 좀 만약에 뭐 요구를 한다면 뭐 가드진이라든지 아니면 팀원들을 더 채우는데 좀 신경을 써달라라고 아마 요구를 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트위터 하나요? 그래서 뭐
뭐 예언은 아니지만 만약 이제 뭐 론도 같은 선수가 음. 이제 일로 뉴올리언스 같은 데 오면 이제 상당히 재밌는 이제 모양새가 또 나오겠죠. 키 큰 론도 왔잖아요. 아니 근데 몸 큰 론도 왔는데. 아니 근데 론도로 되겠어요? 네. 주루 홀리데이라는 더 좋은 선수가 있는데 그렇죠. 사랑권 있는데. 네. 그래도 론도로 주루 홀리데이를 밀어낼 수 있겠어요? 론도 와야 돼요. 론도 와야 돼요. 그래도 예전에 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연하게 같은 시카고 출신으로 이제 케빈 가넷이라는 선수는 미네소타라는 불모지에서 사실은 그렇죠. 시즌 MVP도 받았고 물론 미네소타에서 우승은 못했지만 최고의 커리어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앤서니 데이비스도 사실은 케빈 가넷의 커리어를 충분히 갈 수 있는 제목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딱 그런 느낌으로 한 번 정도 받고 뭐 팀을 이적을 안 하면 좋겠지만 좋네요. 한 번 정도는 아. 빛을 발하는 시기가 올 건데 아직은 굉장히 어려요. 나이도 젊고 그래서 충분히 뭐 리그를 현재도 씹어먹고 있고. 네. 근데 앤서니 데이비스가 시카고 출신입니다. 시카고 출신 그러니까 네, 네, 케빈 네. 가넷이랑 같이 그런 느낌으로. 시카고 네. 빅맨들 좋네. 그건 뭐다 좋아. 그렇죠. 시카고 다 좋네. 농구하면 시카고 다 돼. 시카고 갑자기 생각나는데 마이클 조단이 사실은 탱킹해서 네. 샬럿 이제 초반에 네. 그 당시에 그때 원래 앤서니 데이비스를 무조건 뽑겠다고 선언을 했었거든요. 아. 근데 로토리픽 2번 뽑힌 거야. 그래가지고 마이클 키드 길크리스트를 뽑았죠. 네. 망했죠. 야, 네. 1픽, 2픽 차이가 너무 크잖아. 그때 그 또 그거 픽 보고 그 조단 그 마이클 조단 이렇게 그 패러디 뭐 밈이라고 돌아다녔는데 갑자기 생각나네요. 앤서니 데이비스가. 이때 드래프트 중에 괜찮아요. 브래들리 빅이 그렇죠. 있었고. 네. 아니, 왜냐면 조단이 직접 여러 번 언급했거든요. 앤서니 데이비스는 진짜로 샬럿 막 이렇게 왔으면 좋겠다 막 이런 식으로 뭐 아무래도 대주주다 보니까. 그때 네. 샬롯에 릴라드를 갔으면 그렇죠. 또 어떻게 또 됐을까? 근데 릴라드는 조던 안 뽑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릴라드가 되게 그 작은 대학교를 나왔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포틀랜드가 약간 진짜 그러니까 왜냐면 그 당시에 릴라드 뽑았을 때 사람들이 퀘스천이었어요. 토너먼트도 못 올라왔고 모인 아이가 과연 NBA에서 얼마나 보여줄 거냐. 얘를 인정할 수 있는 건 되게 긴 슛거리와 안정적인 슈폰과 뭐 안정적인 드리블과 리딩 정도밖에 없는데 과연 뭘 증명할 수 있어라고 그렇죠. 회의적으로 막 나왔었는데 음. 솔직히 말하면 1년 차부터 그냥 정말 그냥 꾸준하게 보이는 게 뭐 신량도 릴라드였기 때문에. 신량 됐고 뭐 랩도 다만 근데 잘하고. 조던의 그죠 랩도 잘하고 조던 약간 학교를 보나요? 약간 학연지에 보는 것 같아요. 네. 많이 따지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예전에 고전신인 쓰레기 하나 뽑았는데. 타미 브라운. 그냥 약간 내가 볼 때는 불통의 아이콘이야. 약간 문제 있어요. 하겠어? 조금 불통했어. 너 농구 잘하니? 그러니까 그죠. 약간 그런 좋아하니? 느낌이 있어. 네. 자, 어쨌든 앤서니 데이비스가 안 아프고 한 시즌을 뛰는 모습을 보는 게 참 즐거웠습니다. 네. 올 시즌 판타지 상으로는 또 1위거든요. 이 선수가 전체적으로. 그렇죠.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분은 뭐 가끔 7스틸 4블락 35득점 16리바운드 말도 안 되는 스타일이죠. 말도 안 되죠. 근데 아. 2턴오버 막 이런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아무튼 앤서니 데이비스가 내년에도 네. 그 후에도 안 아프기를 정말 기대하고 이 선수가 MVP 탄 모습은 정말 보고 싶습니다. 네. 센터로서 MVP 기대가 좀 되는. 그 저희가 아무래도 앤서니 데이비스가 커리어가 짧다 보니까 이 다양한 뭔가 그 뽑아먹는 속수가 없긴 한데 그래도 눈썹꾼의 활약을 그렇죠. 왜냐면 지켜보셔야 됩니다. 요새는 그 가드가 좀 대세잖아요. 그렇죠. 하든, 웨스트브룩, 커리, 그리고 아니면 이제 스몰 포워드 그쪽은 대세인데 센터로서 독보적인 MVP급으로 성장한 선수가 앤서니 데이비스 말고 또 굳이 누가 있나? 커즌스는 인성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뭐 칼타운스나 이런 선수 저희가 예상은 하지만, 근데 이걸 보셔야 됩니다. 사실은 농구의 그러니까 옛날의 게임이 있고 요즘의 게임이 있고 미래의 게임이 있을 거예요. 게임에 어떤 트렌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옛날 90년대 농구의 게임, 뭐 2000년대 농구의 게임, 2010년대 농구의 게임 그만의 색깔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미래 빅맨의 트렌드를 이끄는 선두주자다. 약간 이 아이가 변형될 때마다 빅맨들이 이 사람을 보고 약간의 변형되는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는가. 드리블하고 달리고 뛰고 맞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이 모습의 다재다능한 센터들이 센터 모습. 이 현재 지금 리그의 트렌드를 그쵸. 이끌고 있는데 네. 뛰는 센터들이 이 선수들의 뒤를 쫓고 있는 게 칼 타운스, 그렇죠. 뭐 크리스티안 포르징기스 그렇죠. 이런 선수들인데 사실은 이런 선수들이 또 이 선수를 바라보는 빅맨들이 뒤에서 달려나가지 않겠는가. 조던벨 오레곤. 그놈의 조던벨은 그냥 저 조던벨 마음에 들었어요. 잘생겼어. 꽂히셨군요. 네, 꽂혔어 조던벨. 한쪽은 요키치의 요술, 한쪽은 앤서니 데이비스 파. 그렇죠. 이렇게 나뉘는 게 아니라.
좋네요. 자 이렇게 해서 앤서니 데이비스 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넥스트 매치업입니다. 뭐 계속 얘기를 했죠. 이번 주 수요일 날 있을 덴버와 포틀랜드. 단두대 매치. 네. 서부 파리 싸움. 다 예상을 했기 때문에. 네, 봐야겠네. 알람 걸어놔야지. 이거를 한국에서 중계를 안 해준 게 조금 많이 아쉽네요. 그렇죠. 네. 이제 스케줄 좀 봐야겠는데요. 네. 그리고 그 수요일 날 또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와 휴스턴의 경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죠. 이제 한국에서 중계를 해주는데 네. 보니까 이번 주에 이 두 팀이 두 번 만나더라고요. 네, 이번 주에 주말에 토요일 날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수요일 날 경기는 휴스턴 홈이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 경기는 골든 스테이트 홈 이렇게 네. 해서. 네. 어떻게 보면 미리 보는 서부 플레이오프 매치라고도. 거의 네. 파이널이라고 봐도 최근에 물론 이제 샌안토니오도 굉장한 파이널이요? 그러니까 서부 파이널이라고 봐도 대단한 강팀이지만 네. 휴스턴에 또 최근에 엄청난 또 기사가 있기 때문에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하든이 너무 잘해서 게다가 네. 오늘부로 MVP는 하드로 결정 났다면서요? 나 오늘부로. 그렇죠. 네, 오늘부로? 네, OKC랑 하든이랑 경기 오늘부로. 그렇죠. 저는 결정 났대? 네, 연락 왔어요. 메일 왔어요. 아 그래요? 네, 나 아직 메일 못 받았는데. 네, 못 봤어요. 네. 참조 안 들어가 있더라고. 네. 저는 웨스트브루트 왔어요. 네. 시즌 트리프트로 하겠다고 그냥. 네. 아니, 하든이 진짜 잘하더라고요. 제가 네. 그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그 세미파이널 판타지 저희 세미파이널 상대편에 하든하고 요키치 못 이겨요. 다 요술 부리고 하든 MVP 나오고 하는데 세상에 데빈 부커까지 거기 있었거든요. 70점 맞고 그냥 지지. 네, 그냥 지지쳤는데 와, 정말 하든은 70점 터지면 할 말 없지. 정말 황당했어요. 농구를 하고 체크를 했는데 70점이길래 이거 말도 안 되는. 저 장난인 줄 알았어. 아무튼 하든이 그 웨스트브룩 앞에서 뭐 MVP는 나다라는 걸 증명한 오늘의 경기가 아니었나. 네. 사실 그 경기는 웨스트브룩이 사실 막 욕먹을 정도의 경기는 아니었는데 되게 잘했거든요. 막판에 클러치도 좀 보여주고 했는데 역시나 휴스턴의 그 엄청난 그 화력에 중간에 조율을 너무나 잘하지 않나. 그래서 그 경기가 특히 이제 그 휴스턴 로켓츠에서 그 MVP 이제 거의 이제 확정된 듯한 막 이렇게 막 오클라호마 약간 놀리면서 막 그런 막 트위터도 하더라고요. 뭐 거의 났어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이제. 뭐 네. MVP 모드로. 야 코비 브라이언트도 제임스 하든 얘기하더라. 아 그래요? 네. 어. 근데 그 다음 이번 주 매치업 중에 기대되는 게 또 있죠. 단두대 매치업 몇 개 있어요. 있죠. 또 있나요? 네. 네. 미러키 복스와 보스턴 셀틱스. 1위로 올라가려는 자와 그렇지. 남으려는 그 플레이오프권에 남아 있으려는 자. 그 다음 날 경기가 있습니다. 클리브랜드와 시카고. 1위를 지켜야 하는 자와 어떻게든 8위로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 제가 뭐 르브론 팬이기 때문에 네. 이제 샌안토니오 경기가 있는데 네. 사실은 많은 두 팀 모두 사람들이 레스트일 거예요. 네, 두 팀 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탱킹 느낌으로 레스트를 하지 않을까 좀 휴식. 근데 지금 모두는 클리브랜드는 전원 지금 불사르고 있고 샌안토니오도 굳이 이 경기를 포기할 이유는 없죠. 현재도 지금 중요한 시드에서 지금 할 수 있으니 그래서 내일 경기 샌안토니오 경기도 꽤 재밌지 않을까 네. 제 생각에. 그리고 저는 다음 주 기대됩니다. 그 클리브랜드랑 보스턴이요 백투백 경기를 해요. 그 다음 주에 그쵸. 다음 주에 다음 주에 하려고 그 다음 주에 했는데. 그 다음 주에 하려 그랬구나. 네. 안 나올라 그랬. 네 걸렸네요. 막 이래. 그래서 이제 동부가 이렇게 치열해지는 만큼 마지막까지 지켜보는 그런 네.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24회 방송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수희님 보고 싶네요. 네. 나 너무 부럽다. 호주님이 다음 주에 따끈따끈한 그 현장 소식 그쵸. 얘기 안 해줄 것 같아요. 굉장히 또 흥분하셨을 거예요. 아니야 그냥 약간 거만하게 볼 것 같아. 약간 이건 그냥 저 혼자 즐길래요. 뭐 이렇게. 다음 주에 자유주제가 느낌이 거의 와요. 네. 뭐 할지. 다음 주 자유주제. 모두가 예상하시는 모두가 예상하시는 그분입니다. 뚱뚱한 사람. 그 형. 네. 이번에 동상세운 그 형. 거의 예고입니다. 제가. 힌트를 너무 많이 주시네요. 그렇죠. 네. 깍두기 잡아? 동상 많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해서 호주님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하신 세 분의 팬분들 모두 고생하셨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NBA 온 에어.